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구리고요. 네, 저는 낙교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나동희입니다. 네. 네, 저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쉬었나요? 제가 지난주에 안 왔구나. 했어요. 제가 쉬었구나. 네. 네. 쉬셔서 간데 저희 보통 오늘 시작을 좀 다르게 하네요. 어떻게? 2015년 2화 시작한 그랬었. 팟캐스트. 네, 네. 맞아. 2015년은 10년 전이고요. 2015년. 네, 해가 간 것도 아직 어색한 2025년에 두 번째 방송.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특별 게스트 또 모시고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냐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제 파이썬은 주로 오픈 소스 언어니까 언어의 기여자들이 있죠. 컨트리뷰터라고 하는 기여자들이 파이썬을 만들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스티어링 카운실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스카리님 모시고 한번 그때는 이제 스티어링 카운실이 막 생기려고 하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스티어링 카운실에 한국인 최초로 멤버가 되신 스티어링 카운실이 많지 않거든요. 5명, 6명? 5명. 네. 그 멤버가 되신 나동희 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동희 님 잠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저는 이번에 그 파이썬 코어 팀에서 코어 디벨로퍼이고 그다음에 올해 2025년 파이썬 운영위원회 스티어링 카운실 멤버로 당선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나동이라고 하고요. 당근마켓에서는 이제 ML 인프라라는 ML 인프라 팀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당근마켓이 아니셨죠? 네, 뭐 이전 회사는 이제 메신저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요. 네. 혹시 뭐 현재 이제 이직을 하셨으니까 현재 팀에 대한 홍보라든지 뭐 채용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도 소개 좀 해주시면. 네,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이제 당근마켓이 이제 회사가 좀 커져가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 ML 응용한 팀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응용한 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툴킷이나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제 ML 인프라 팀이고요. 회사가 이제 계속 커져가니까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있으면은 지원해주시면은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팟캐스트에 자주 나오는 윤님이랑 같은 팀인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이야. 네, 저기 앞에 앉아 계시는데 네네. 매일 눈을 보고 계시네요. 그렇군요. 그 ML 인프라 팀에서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걸 기대하시나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파이썬 많이 쓰고 있고요. 주로 이제 ML 파이프라인 관리는 거의 파이썬으로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빙 시스템은 이제 텐서플로우 서빙 이거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재밌는 점은 이제 그 오픈 소스로 풀려 있는 텐서플로우 서빙이 아니라 그 내부 용도 맞춰가지고 좀 커스터마이징된 포크된 텐서플로우 서빙을 쓰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전에 계셨던 분이 너무 잘해놓으셔가지고 저희가 잘 이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 일하고 그래서 그런 거 와서 좀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스캔이라고 구글 오픈 소스인데 거기다 PR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해볼 수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저희 옆 팀이기는 한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회사 내에 ML 엔지니어들이 퍼포먼스를 잘 발휘할 수 있게 혹은 이제 뭔가 배포하거나 하는 그런 공통 영역을 이 ML 인프라 팀에서 잘 최적화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팀에서 또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최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파이썬이잖아요. 저는 이제 파이썬을 실무에서 쓰고 있지만 또 이제 아싸님이나 낙교님은 파이썬 별로 안 쓰시니까. 그렇죠. 파이썬 안 쓰죠. 파이썬에 대한 기억 하나씩 뭐 얘기해 주시면. 네?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안 근데 쓴다? 저는 파이콘에서 파이콘이 아니지. 파이콘 맞나요? 파이콘에서 발표했어요? 한국 파이콘. 한국에서 언제요? 파이콘이라고 하나요? 네, 파이콘이라고 파이콘이에요. 해요. 발표 안 했었나? 안 했죠. 했었어요, 저. 주제가 뭔데요? 아이파이썬. 했었구나. 왜냐면 제가 REPA를 좋아해가지고 네. 아이파이썬이랑 주피터 넘어가신 시점에서 원래 주피터가 이게 파이썬 주제라기보다는 주피터가 그 커널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이썬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언어로 아예 REPA를 외부로 가져다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발표했었죠. 뭐 D2에서 하셨는데요. D2요? D2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D2 아니에요. 아이파이썬이 그거 아니에요.
주피터의 전신이 아이파이썬인데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주피터 노트북. 네. 근데 그 어. 아이파이썬은 원래 그 콘솔에서 쓰는 거랑 그리고 파이썬을 웹에서 쓸 수 있다는 게 컨셉이거든요. 근데 아이파이썬 사람들이 뜯어서 커널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주피터로 이제 확장이 됐죠. 기능 더 많이 넣으면서 웹 쪽으로 아예 전향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거기다 이제 루비 올려 쓰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은 아이파이썬이나 주피터가 이제 노트북 개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작업한 거를 퍼블리싱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좀 그런 데 관심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그런 거 관심 있었어가지고 한참 그거 파는 때 한번 발표했었죠. 요즘은 다 서비스도 있고 구글도 만들어놨고 뭐 그쵸. 다양하게 해놓긴 오히려 했죠. 요즘은 잘 안 쓰죠. 네. 저 다시는. 2016년에 하셨네요. 아, 되게 오래됐네. 찾으셨구나. 그 회사 그 회사 계실 때 하셨군요. 파이썬 하는 회사. 아니요. 저 2016년이면 그때인 것 같은데? 그 루비 쓰는 회사였죠. 그 당근 마켓 이전에 다니던 회사. 네. 저. 거기가 루비 쓰는 회사에 파이썬 쓰는 루비 회사. 썼습니다. 스마트 스터디에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파이썬이구나. 파이썬. 아닙니까? 맞습니다. 루비는 저 과거가 회사 좀 안에서 혼자 헷갈려서. 쓰셨겠지. 과거가 좀 헷갈려가지고. 네. 그죠. 아무튼 추억이네요. 그러셨구나. 추억. 이렇게 보니까 엄청 오래됐구나. 16년, 네. 8년 됐네. 9년. 네. 주피터 파이썬 노트북 그리고 파이썬 노트북을 넘어서. 네. 부끄럽다. 이야, 네. 이거 그리고 있는 건 너무 영어체네요. 그렇네요. 번역체. 네. 아사님도 혹시 뭐 파이썬에 관련된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파이썬은 별로 없고 거기 그 같은 회사 그 스마트 스터디에 있을 때 네. 거기서 이제 거기가 다 파이썬이었으니까 그때 막 했죠. 그래서 공부 좀 하고 저도 그때 제가 일하던 프로젝트는 노드.js로 하고 있었고 네. 네, 팀의 업무에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버추얼 ENV 막 배우고 도대체 이건 무슨 개념인가?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의존을 관리하는 건가? 그쵸. 막 그래서 막 그거 설치해서 막 어렵고 막 의존성 계속 꼬이고 갑자기 스카이님 이런 말 해야 되나? 스카이님이 노드.js는 의존성 관리가 왜 이래요? 그러면 파이썬이 할 말인가요? 이거 약간 기분 나쁜데 이런 생각하면서 서로 싸우죠. 근데 요즘은 파이썬도 이제 좀 그 프로젝트 루트에다가 패키지 설치하는 게 유행이 되고 있어서 노들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제가 그때 딱 했을 때는 뭐 사실 지식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막 사람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 뭔가 그죠. 이렇게 표준이, 보통 이렇게 써 예. 이런 대세가 없고 누구는 이렇게 쓰고 누구는 뭐 알리에스에서 쓰고 누구는 글로벌에 설치하고 쓰고 막 다 달라서 네. 그럼 이게 원래 기본 방식이 뭐지? 막 이런 거가 처음에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 그럼 동희님은 어떻게 파이썬을 좀 쓰게 되셨나요? 네. 이게 사실 제가 파이썬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원래 파이썬 잘 몰랐어요. 네. 제가 이제 학교를 2012년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진정한 개발자는 뭐 C++ 해야 된다. 막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그런 시대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게요. 근데 오히려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오히려 그럴 수 있죠. 그렇네요. 선배님들 다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 좀 뒤에서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제 원래 저는 이제 그 컴파일러 이런 거 관심 많아가지고 막 C++ 이런 거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 자료과제 수업을 교수님이 파이썬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자료 구조. 네. 그때 조금 처음 접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파이썬 관련된 컴파일러 프로젝트 좀 기여를 시작하면서 이걸 하려면 파이썬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 파이썬 재밌네 이렇게 돼가지고 좀 시작을 좀 이상하게 하기 시작하긴 했어요. 파이썬 관련된 컴파일러 프로젝트. 네. 그건 뭐예요? 이제 이걸 궁금해졌어. 원고에 없지만. 네, 이제 이걸 좀 이야기를 좀 하면은 예전에 한 2016년쯤일 거예요.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전 드롭박스가 네, 예전에 네. 파이썬을 쓰고 있었고 최근 아마 고나 러스로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가 그때는 거기 있었죠. 기도 반로섬이 드랍박스에 그 전인가? 맞아요. 그 있었던 것 후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그 후이긴 할 그렇죠. 텐데 원래 네. 구글에 있다가 드랍박스로 네. 네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파이썬이 너무 느리니까 이제 미국에서 잘하는 게 그 컴파일러 새로 만들어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이제 드롭박스에서 이제 피스톤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드롭박스 피스톤이 그 LLVM으로 그 파이썬 JIT 컴파일러를 만들겠다 뭐 이런 프로젝트였거든요. 파이썬 2였는데 네. 그때 처음 기여를 시작을 했죠. 근데 하려니까 동작 이게 맞나? 이제 이런 거 알아야 되니까 이제 파이썬도 배워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학교 과제도 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과제도 해야 시작했던. 되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동희님이 느끼는 뭐 파이썬 매력 방금 얘기하셨지만 좀 쉽고 뭐 재밌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좀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매력은 아무도 부정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슈도 코드라고 하죠. 그냥 내가 의사 코드 딱 작성하면은 거의 바로 그냥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알고리즘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파이썬 많이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루비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슈도 코드가 바로 작동한다. 뭐 글쎄요, 제가 파이썬을 잘 몰라서. 루비의 입장에 루비는 느낌이 어때요? 네, 약간 그 느낌이 컴파일하지 않고 인터프리터 느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쵸, 수도 그쵸. 코드라는 느낌이 어떤 표현이신지 딱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수도 코드를 짜면 돌아간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대충 작성하면은 뭔가 그냥 바로 돌아갈 수 있죠. 되게 문법이 직관적이고. 네. 그리고 제가 이야기로는 슈도 코드라는 건 자연어에 가까운. 그러니까 여기서 1을 더한다라고 적는데 작아요. 왜 작지? 4번 좀 키워볼게요. 네. 네, 제 목소리가 작다고 그래서 여기서 1을 더한다라고 적는데 그거를 그냥 자연어처럼 물론 이제 더하기라는 연산은 굉장히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많이 쓰니까 더하기 기호로 이제 추상화되어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도 함수를 호출하는 게 그냥 자연어 쓰듯이 이렇게 써지는 그래서 이제 루비의 입장을 여쭤본 거죠. 루비도 약간 그런 거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나 해서. 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할 거예요, 방송? 루비는 이제 자연어 느낌이라기보다 진짜 자연어 같은 느낌이 있죠. 아 그래? 그러니까 파이썬은 똑같은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파이썬도 자연어 물론 자연어 아니죠. 하지만 자연어 같은 그렇게 쓸 수 있다. 저는 제일 자연어 같은 거는 애플 스크립트를 처음 봤을 때 아닌 것 이건 같아요. 뭐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동의하기 쉽지 거의, 않습니다. 거의 영어 문장처럼 쓰면 그냥 막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뭔지는 아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애플 스크립트의 영어는 그냥 영어의 전치사 같은 걸 그냥 억지로 집어넣는 느낌이 좀 있어서. 억지로 조금 의견이 분위기를 몰아가기 위한 실제로 써보면은 네. 굳이 영어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다 굳이 뭐가 있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게 좀 들어가는. 뭐 이즈 뭐 이런 거 네. 동사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근데 루비 같은 경우는 좀 의식적으로 그런 걸 프로그래머도 많이 했었고 또 그리고 이제 파이썬이랑은 좀 철학이 다른 게 루비는 문법 자체를 뜯어 고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컨셉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함수를 쓰는 게 문법이랑 구분이 거의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스트릭트한 사람들 그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구분 안 되게 어떻게 쓴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알스펙 같은 거 보면은 그 테스트를 짜는 코드가 그냥 it으로 시작하거든요. 문법처럼. 네. 근데 그게 테스트 코드인 거죠. it하고 따옴표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테스트 하고 싶은 내용 넣고 do라는 이제 블럭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 테스트 내용을 넣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파이썬 한참 찾아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스타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그런 차이는 있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스타일은 그 약간 조금 더 스트릭트한 상태에서 수도코드처럼 탄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루비는 좀 주와 입마하면은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그 코드가 그 코드인지도 이제 알 수 없어서. 아, 그렇죠. 저는 그 자연어 비슷한 언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루비가 조금 어색했던 게 그런 do로 시작하는 블럭 같은 거. 근데 파이썬은 if a then b else c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게 좀 좋아서 왜 네. 네네. 그런 게 좋아서 그런 게 자연에 가깝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파이썬이 조금 더 끌렸던 것 같고 루비를 갔을 때는 이제 매직들이 많다. 뭐 물음표를 붙이면은 이게 막 갑자기 조건으로 바뀐다거나 이렇게 불린 형태로 뭔가 한다거나 막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게 조금 처음 접할 때 어렵지 않나. 파이썬 그런 건 없으니까. 정확히는 그건 매직은 아니고 그냥 메서드 이름에 물음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습적으로 물음표가 붙어 있으면 그쵸. 요 관습. 얘는 true나 false를 준다. 그렇게 관습. 짜는 게 루비 스타일인데 딴 언어에 오신 분이 쓰면은 왜 이렇게 안 짜냐고 혼나겠죠. 혼나는 건 그쵸, 아닌데 이제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하죠. 네. 그리고 레일즈도 보면은 복수 이런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영어의 단복수 이런 거. 그게 문법에 있는 건 아닌데 굳이 그 복수 하나를 맞추기 위한 또 함수 같은 게 또 들어 있어요. 복수로 짰을 때 뭔가 이 안에 동작이 다 바뀌거든요. 네. 레일즈는. 그런 거에 집착하는 좀 측면이 있어서 그러면은 굉장히 데이터가 복수잖아요.
데이터미 그런 거 이제 단수. 처리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어요? 그걸 처리하는 게 와. 레일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처리해도- 미디엄 이거 원래 DB 만들 때 초반에 다 그렇게 해줬죠. 그 깜짝 놀랐어요. 그쵸, 그쵸. 피플은 또 그냥 피플 되고 뭐, 피플은 되나요? 네, 뭐 클래스 하면 뭐 클래시스 이렇게 다 맞아요, 바뀌어서. 맞아요. 그거를 예외 내가 쓰는 단어가 그 안 들어가 있으면 예외 처리해가지고 이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법이 또 레일즈에 들어가 있죠. 너무 너무 외직이죠 사실. 그쵸. 그럼 과하죠, 과해. 파이썬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그러면 교수님이 데이터 구조로 수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드랍박스가 만든 피스톨이라는 컴파일러를 개발하기 시작하신 건가요? 점프했다. 그러니까 너무 뭔가 점프했다. 갑자기 확 뭐가 중간에 뭐가 크게 없는 것 같은 기분이. 근데 이게 시기가 좀 겹치긴 해요. 이게 네. 제가 학부 2학년 때였으니까 그게 이제 시작을 할 때 그냥 관심에서 시작하고 있었고 마침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갔더니 교수님이 자료 구조로 파이썬 싸우라고 하고 약간 이런 상황에 복합적으로 걸려 있었던. 그래서 되게 약간 파이썬 집중적으로 좀 쓰는 시기긴 했었죠. 네. 뭐 사실 언어의 호호, 그러니까 호불호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오늘 밤새도 모자라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기로 하고 그 동희님이 그럼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뭐 구글 같은 오픈 소스에도 또 기여하시는 것도 있고 구글이 만드는 프로젝트에 네. 오픈 소스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픈 소스 활동은 좀 어떠신가요? 재미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성장? 네, 뭐 전부 단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이것도 이제 항상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 2015년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아, 네. 그 이제 업계에서 이제 한참 그때 하둡 인기였을 거예요. 하둡. 네, 그래서 그 오픈 소스 커미터 하면은 이제 돈 많이 벌 수 있고 취업 잘 되고. 진짜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한 번 들은 적이 없어서. 근데 하둡이 완전 거의 몸값 좋다고. 그러니까 하둡 개발, 아, 그러니까 하둡 정말요? 사용자 말고 하둡 네. 만드는 사람은 서로 거기 차지하려고 네. 난리였죠. 그 PMC 멤버 되려고. 네. 오. 그래서 뭐 그러던 시기라서 저도 이제 뭐 학생이니까 그리고 사실 뭐 현실적으로 뭐 취업도 하고 싶고 네, 실력도 네. 늘리고 싶고 하니까 이제 오픈 소스 여러 가지 했었죠. 그래서 그 맨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드롭박스 프로젝트도 하고 했는데 뭐 그게 보통 회사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게 또 길게 이어가기가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회사의 그 정책적인 걸 좀 따라가다 보니까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뭐 크로미움이라고 해서 이제 한참 요즘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오픈 소스 컨트리뷰터 네. 이제 그때는 오픈 소스 해카톤이었어요. 아. 2016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방진호님이라고 그 네. 예, 웹페이먼트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컨트리뷰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을 해서 아 거기 참여했었군요. 그때 뭐 크로미어도 패치도 많이 보냈었고 그래서 제가 웹표 좀 이렇게 고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서머로 코드라고 네. 그 이제 구글 요즘은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여름 방학 되면은 그 구글에서 그 학생들한테 이제 한 2달치 월급 비슷하게 좀 주면서 오픈 소스 재단과 매칭을 시켜줘요. 너가 그렇죠. 2달 동안 이 프로젝트를 하면은 뭐 커리어 좀 쌓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원하면은 뭐 구글 취업도 시켜주 뭐 취업할 수 지원할 수 있게 맞아. 도와줄게 뭐 레퍼로 써주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뭐 변천사까지 다 모르는데 일단 먼저 썸머블 코드에 참여할 프로젝트를 구글이 모집을 하고요. 맞아요. 얘들 뭐 심사도 하고 그래서 얘들 뭐 파이썬도 붙고 뭐 크로뇽도 붙고 그러니까 구글 프로젝트만 하는 건 아니고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모으고 네. 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이제 다시 학생들을 모집하죠. 학생과 그 메인테너들을 연결시켜줘서 그걸 프로젝트 해보고 커밋도 해보고 이렇게 경험을 쌓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고파이라고 야 그때가 또 이제 고가 또 업계에서 한참 인기였을 때고 약간 인기 있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사람은 이제 트렌드 잘 쫓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파이썬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파이썬이 뭐 뒤에 있다 이야기했지만 이제 길 때문에 글로벌 인터프레터 때문에 그 동시성이 좀 제한이 있고 네, 네. 그때 이제 한참 업계 아이디어가 야 그럼 고루틴에 올라타면은 우리가 뭔가 동시성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기 세른이라고 제가 실제 같이 했던 데 세른이거든요. 그 유럽 입자물 연구소라고 그렇죠. 그 거기 이제 연구원 하신 분이 프로젝트 만들었는데 용도가 뭐냐면은 그 내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파이썬을 쓰고 그 안에 성능 중요한 건 자기들이 고를 써가지고 뭔가 하겠다. 이제 뭐가 필요하면은 고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그 고 라이브러리가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 F5I를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노가다잖아요. 이게 사람이 한 땀 한 땀 짜줘야 되는데 그걸 자동으로 바인딩 시켜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파이썬 2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파이랑 C 파이썬은 조금 인터페이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그 프로젝트라고 해서 고파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살아나 있어요 프로젝트가. 그래서 그거 하는 걸 했었고 그때 또 경험이 또 되게 좋아서 또 계속 하고 있었죠. 뭐 그러고 있었고 사실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원래 저는 컴파일러 좋아했기 때문에 그 뭐 아까 말씀드린 피스톤도 하고 이제 드롭박스가 그 프로젝트 접었거든요 나중에는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구글에서 또 그 파이썬 코드를 고로 트랜스파일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제 이유는 좀 재밌어요. 그런 류의 프로젝트들은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파이라는 네. 네,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분 퇴사도 하시니까 프로젝트 사라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거 한 몇 번 갖고 나니까 내가 이럴 거면은 그냥 C 파이썬 한번 기여해 볼까? 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C 파이썬 코드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C 파이썬 코드도 읽는 게 좀 익숙해진 상태였고 그래서 네. 이럴 거면은 기여를 시작해 볼까 해서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왜 파이썬에 기여한다라고 하지 않고 C 파이썬에 기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언어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제 파이썬을 쓰시면은 사실 C 파이썬 쓰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파이썬을 쓰는 건 C 파이썬을 쓰는 거다. 네, 근데 이제 파이썬 구현체가 이게 막 뭐가 정확히 표준이라고 이렇게 정의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네. 디펙토 구현체인데 이게 C로 구현해서 C 파이썬인 거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파이파이도 그 파이썬이잖아요. 그래서 그 파이썬이라고 표현하면은 좀 모호해서 이제 C 파이썬이라고 하는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파이파이가 PIPI 아니요, PY. PYPI인가요? 파이썬으로 만든 파이썬. 그거는 PY. 파이썬 인덱스죠. PI.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 헷갈려. 항상. 지금 말하신 게 그러니까 파이썬은 스펙이 없다는 거죠. 정확히 표준 스펙은 정확히 없죠. 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귀도반 로썸이 파이썬을 크리스마스에 너무 심심해서 파이썬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 한 게 C 파이썬인 거예요? 아니면 그땐 딴 거였고 그 구현체가 여러 가지로 이제 변형되면서 C 파이썬가 온 건가요? 네, 그게 C 파이썬이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표준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게 약간 어색하게 그래서 하네요. 그게 네.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루비도 그런데 그 언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보통 스펙을 짜고서 그 스펙을 구현한 언어 그러면 그 스펙에 따라서 뭘로 구현해도 이제 그 스펙을 맞추는 그렇죠. 네. 그 인터프리터든 컴파일러가 되는 거죠. 근데 파이썬이나 루비 같은 경우는 그 스펙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짜면 그게 스펙인 거예요. 그 C 파이썬이 표준 구현체인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요. 그-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 이제 C 루비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예를 들어- 루비도 근데 그게 C로 만들어진 그게 부르나? 디펙토 표준이긴 하죠. 아니, 그러니까 디펙트 표준이니까 보통은 그냥 파이썬 C루비라고 하면 불러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유독 파이썬만 항상 C 파이썬 이렇게 구분을 딱 짓는 느낌이 있어서 저도 사실 다른 생태계에 있으면서 신기하다고 좀 생각하긴 했거든요. 약간 왜 그렇게 된 역사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 같아요. 이거는 사실 루비를 좀 까는 걸 수도 있는데 루비는 C 루비 제외하고 대항마가 많이 없었던 느낌이 강하고요. 그렇죠. 파이썬은 워낙에 파이파이가- 그러니까 파이썬이 좀 성능이 막 빠른 언어는 사실 아니었으니까 워낙 대체 구현체를 많이 시도를 했어요. 뭐 자이썬도 있었고 뭐 아이런 파이썬도 있었고 뭐 파이파이도 있었고 이러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유독 좀 C 파이썬 표현을 좀 자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C 파이썬을 기여하셨을 때는 막 어렵진 않으셨어요? C로 코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조금 다른데요. 이게 그 대체 구현체를 구현하는 거는 C 파이썬 코드를 보고 사실 약간 미미킹한 그냥 따라한 느낌으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동작을 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이해만 하고 좀 짜면 되는데 이 C 파이썬에 넣는 거는 이제 레퍼런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더 이해를 많이 해야 돼가지고 처음에 좀 많이 헤매긴 했어요, 실제로요. 뭐 패치도 처음 보낸 패치가 한 7번째 패치에서 억세이 되고 그 선 패치는 아마 다 거절 당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뒤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나름 내부에 또 개발 철학이 있거든요. 네. 그 개발 철학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 좀 따지고 들어오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하나 궁금한 게 C 파이썬은 어디서 GitHub에서 개발하나요? 네, 지금 GitHub에서 개발하고 있어요. 그 하실 때 처음부터 GitHub에서 그때는 상황인가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예전에는 막 소스포지 이런 데서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시작하기 2017년쯤이니까 그때 이미 다 GitHub으로 넘어오고 했고 근데 지금도 옛날 코드 보면은 소스포지 시설이 좀 남아 있긴 해요. 이제 그거 정말 그거 찾으려면 이제 저 멀리 뒤져야 되거든요. 옛날엔 깃이 아니었겠죠. 아마. 그쵸, 그쵸. Git도 아니었을 수 있겠네요. 네, TVS 서브 나 버전이나 서브 버전이나. 그 전에 딴 파이썬 거 것도 있어도 뭐 있고. 있지 않았나요? 파이썬에서 만든 머큐리얼 아마 머큐리얼. 있을 거예요. 참 네. 유행했었고 머큐리얼. 그거 썼는지 모르겠지만 머큐리얼 파이썬. 네. 네, 네. 네, 엄청 강력한 고객존하죠. 네. 머큐리얼도 참 좋았죠. 그러면은 C 파이썬에 기여를 많이 해서 네. 스티어링 카운시 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이야기가 엄청 길 텐데 네. 네. 어디서 풀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방송이 길어요. 네. 이제 2017년에 좀 기여를 일단 시작을 했고 이 기여는 사실 하고 받아주는 거죠. 사실 네. 대부분 아마 이제 방송 보시고 계신 분은 대부분 오픈소스 한두 개 정도 많이 기여하시는 분 많으니까 이것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실 텐데 이제 이걸 좀 롱텀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커미터 커미권을 가지고 싶었잖아요. 이제 그걸 목표로 좀 시작을 했었죠. 근데 하는데 이걸 어디서 이야기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제 기여를 시작하면 어느 시점 되면은 이제 멘토링이라는 걸 좀 받게 돼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이 기여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커미터가 와가지고 내가 너가 이제 커미터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줄게. 뭐 이런 그 과정이 좀 있긴 하거든요. 보통 그쪽에서 컨택이 오나요? 보통 그쪽에서 컨택이 오죠. 저희도 그러니까 이분이 네, 좀 잘하시는 것 같고. 싹수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막 그런 느낌이죠. 네. 약간 이제 회사 인턴 보듯이. 네. 이제 하다 보니까 한 30개 정도 이제 패치를 보냈을 때 이제 저도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파이콘 KR이 2016년에 아마 파이콘 에이펙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스티어링 카운슬 멤버 중 한 명 캐롤 윌링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기조 연설 하셨는데 그 이제 그분한테 갔죠. 가가지고 파이썬 이만큼 좀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왜 그분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네네네. 한국에 왔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이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야기 주고 받는 거랑 또 사람이 직접 얼굴 보는 거 좀 느낌 다르거든요. 다르죠. 잠깐만요. 저 좀 헷갈리는데 네. 스티어링 카운실이 그때 없었던 거 아니에요? 2016년에 없었지만 이제 잠시만요. 6년이면 없었어요. 없었지만 그 뒤에 되셨고 이제 제가 기억하는 네. 혼동됐군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파이썬 쪽에서 유명한 사람이 네. 오고 그 사람이 나중에 스티어링 카운. 네네네. 네, 캐롤 링크 모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별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셨고 너 정말 해보고 싶으면은 뭐 메일링 리스트를 보내보든지 좀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파이썬에는 이제 그 코어팀 멤버가 되기 전에 이제 트리어지라고 있어요. 트리어지 멤버라고 있는데 요거를 신청을 하면은 이게 되면은 개발자가 이제 멘토링을 붙어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올렸죠. 내가 이 정도 기여했는데 좀 나랑 멘토링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라고 했더니 제 멘토였던 이제 빅터 스티너라고 이제 프랑스 친구거든요. 레드스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내가 너 멘토링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그냥 아무나 신청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신청은 사실 올릴 수 있는데 네. 또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냥 무조건 하면 또 되진 않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올리는 건 그냥 내면 뭐 그냥 네. 제출하면 되는 건가 보다. 네네. 네. 아니면 이제 보통은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굴을 좀 보고 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는 코어 개발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저는 사실 얼굴을 잘 모르니 먼저 잘 연락은 아직 안 오는 편이었고 네. 이제 보통 미국이나 유럽 가면 좀 자주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요. 이제 그걸 이제 반대로 이제 먼저 연락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요즘은 노길이라고 이제 그 프로젝트가 좀 인기긴 한데 그때 이제 파이썬은 그 길 제거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이제 서브 인터프리터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하는 거를 좀 많이 그분도 주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많이 좀 하다 보니까 너 이 정도면 이제 코어 개발자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투표에 올라갔고 그래가지고 투표를 또 해야 돼요. 네, 이 투표를 해야 돼요. 3분의 2 정도 투표해서 전체 코어 개발 중 3분의 2 이상이 이걸 동의를 해줘야 돼요. 기존 멤버 중에. 네네. 네. 그래서 그게 됐고 그 코어가 된 게 언제예요? 제가 정확히 날짜 기억이 안 나는데 날짜까지 아니에요. 네, 2020년쯤일 거예요 아마. 네네. 꽤 됐네요. 네, 코로나 때죠 사실은. 네네. 그러면 그냥 약간 궁금하게 그 트리지? 네. 트리어지. 트리어지에 이렇게 가서 이제 멘토가 붙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깃허브에서는 좀 봤을지 몰라도 이제 아이콘 정도 익숙한 거지 서로도 대면대면한 사이잖아요. 그럼 뭐 정기적으로 뭐 화상 채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따로 뭐 슬랙이나 뭐 이런 IRC 같은 걸 만들어서 뭐 대화를 따로 하나요? 그러니까 네. 트리어지라는 과정이 멘토링이라는 게 도대체 그러니까 PR을 더 그냥 열심히 봐주는 정도인지 사실 그 사람도 직업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네. 네. 이게 약간 라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아주 그런 자리입니다. 네. 이제 저희 지금은 이제 자체적인 디스코드 채널이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디스코드 채널로 초대를 해주고 거기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때는 이제 IRC를 좀 많이 쓰시긴 했죠. IRC. 인터널 릴레이 챗.
네.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사실 그 빅터라는 친구는 이제 저희 이메일 좀 주고 받다가 근데 사실 이게 이메일이 서로 좀 답답하잖아요. 그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워츠앱 있어? 그래서 워츠앱이라고. 아, 네. 왓츠앱, 네, 왓츠앱. 네. 네. 왓츠앱. 메타 거. 네, 그쵸. 외국인들은 왓츠앱 많이 쓰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왓츠앱 알려줘 해가지고 왓츠앱으로 메시지 주고 받으면서 너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뭐 조심해야 돼. 뭐 이런 것도 리뷰해주고 좀 사실 상당히 많이 그 디테일하게 터칭을 좀 해줘요. 좀 신경 네, 써주나 네. 보네요. 거의 진짜 1대1 멘토. 그러니까 뭐 코드 리뷰 급한 거 나한테 던져줘라고 하면 리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누구한테 리뷰 받으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다 던져주고 그래서 좀 약간 1대1로 붙어서 멘토링을 진짜 하는 느낌이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우리가 이런 레거시가 있으니까 너도 이 부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알려주고 저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 중요한 거는 그 트리어지라는 그 멤버의 사실 역할이 또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슈가 올라오면은 아마 C-파이썬 이슈 올라오면 뭐 개수가 엄청 많을 거예요. 라벨링 하고. 네. 근데 그 라벨링을 정확히 하고 우리가 닫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다음 2차 작업이 이제 파이썬 코어 개발자가 이 이슈를 해결할지 말 건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에 너무 많으면은 이걸 그쵸. 분류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사실 트리어즈 멤버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걸 앞에서 먼저 한번 해주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파이썬에서 어떤 이슈는 우리가 고치고 어떤 이슈는 안 고치고 이런 걸 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을 키우는 단계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잠깐 좀 정리를 하고 가면은 지금 트리어지 멤버가 되신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때 트리어지 신청하고 멘토가 붙으면 트리어지 멤버가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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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야기를 빼먹었는데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 멘토가. 네. 아. 트리어즈는 아까 잠깐 트리어지도 투표를 받아서 된다고 하신 거죠? 아니 코어. 그건 그건 코어. 요 다음 단계로 갈 때. 다음 단계. 이야기가 좀 섞여 있는데. 트리어지. 네. 근데 지금은 그게, 트리어지. 트리어지가 이제 이슈 닫고 답변에 질문은 뭐 그냥 답변해주고 뭐 닫거나 뭐 뭐 이렇게 버그인지 처리해주고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한데 네. 사실 그것도 진짜 되게 어렵잖아요. 프로젝트를 잘 알지 못하면 사실 판단하기가 네. 되게 어렵고 저도 뭐 사실 뭐 이렇게 큰 경험 없지만 조금 해봐도 사실 메인테이너들도 프로젝트가 클수록 자기 영역이 있지 사실 다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모든 영역을. 그러면 사실 그런 것도 멘토가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 어려운 거 이 이슈는 나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냥 막 닫아도 되는 건가? 막 이런 거. 근데 그걸 미리 이야기를 해요. 너 처음에서 한 달 정도는 거의 이슈 닫기 전에 나한테 한번 연락을 줘. 이런 식으로 연락이 또 오긴 해요. 그렇죠. 닫는 거는 좀 민감한. 네, 민감하죠. 네. 뭔가 그런 것까지 다 체크. 멘토링을 트리어지 해주는군요. 자체보다도 그 멘토링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된다는 게 그냥 코어 멤버에 대한 어떤 욕심이 없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개발자로서의 성장 이런 네. 측면에서는 너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파이썬이 교육 기관이 아니니까 약간 네. 듣다 보니까 이게 코어 멤버를 늘리기 위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은 건가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단계별로 사람들이 네, 와서 네, 네. 최대한 코어 멤버가 좀 많아. 오픈소스 항상 그게 걱정이니까. 그쵸. 그러기 위해서 이게 계단처럼 해놓은 스텝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럼 거. 지금은 코어가 몇 명이 돼요? 사실 이제 전체 현역이신 분하고 이제 은퇴하신 분 다 포함하면 100명 넘을 거고요. 네. 오. 누적이 경우. 네네 그렇게 되면 많고 현역 한 30명 안팎인 것 같아요. 액티브한 네. 분들은 딱히 그거는 이제 엄격하게 관리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한 6개월 좀 뭐 개인 사용 때문에 쉬다가 다시 와서 또 하면 네네. 기여하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보통 뭐 네. 6개월 동안 컴이 없으면 뭐 빠져 뭐 이렇게 하는 건 트리어지로 강등. 네 커밋 권한도 실제로 내가 명시적으로 놓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아, 거예요. 네. 한번 그 되면 정도 신뢰는. 종신직이군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럼 이제 코어가 되면 그 위에는 이제 스티어링인가요? 이게 위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수평이다 우리는. 근데 단계별로 이제 코어 얘기 조금 더 네, 하면 네네. 코어는 아까 투표로 한다고요? 네. 투표에 뭐 몇 3분의 명이 2? 3분의 2. 네. 근데 3분의 2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의 3분의 2는 알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 다시 와서 투표는 하고 가나요? 자 중에 3분의 2? 재석 요즘 이런 네, 거 많이 공부하게 되죠. 재석 중 3분의 2인가요? 네. 그게 헷갈려서. 네, 저도 정확하게 그 규정을 지금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게 아마 일정 이상 투표는 보면 되긴 돼야 될 거고 그게 한 번도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3분의 2만 기억하는 게 그거 가지고 이야기 나왔던 적은 없고 그래서 보통 지금 보면은 화면에 자료화면 앞에 지금 떠 있어서 보실 앞에서 네, 보일 텐데 이렇게 26명. 26명. 26 네, 26명 중에 92%가
찬성했다. 이거는 지금 코어 멤버 됐을 때 투표인가요? 아니면 스티어링 카운실? 아 이거는 이제 코어 코어 멤버 멤버. 코어 멤버 2020년. 20년이네요. 3월. 아 저것도 프로모트라고 하는군요. 네네. 저거를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투표를 뭐 며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열어둘 거예요. 아. 네. 매일 들어가서 보셨나요? 아니, 보고 아 저게 실시간으로 보여요? 아니면 이게 뭐가 마지막에 땅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또 라떼에서 익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저 디스코스라는 시스템을 쓰고 네. 있는데 디스코스네요. 네. 지금 보니까. 이게 넘어간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이었어요. 아, 저 네. 그 전에 뭐 다른 걸로 썼던 것 같아요. 저 정확히 네. 모르겠는데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보이다가 야 이거 보면 안 돼 해가지고 아. 다시 닫고 막 너도 볼 수 있는 거야? 막 이게 디스코스가 아마 그 누구죠? 코딩 호러가 만든 아. 예, 그 토론 툴 오픈 소스 토론 툴로 알고 있긴 네, 한데 근데 루비 아니었나요? 저게요? 아니었나요? 아니 아닌가? 코딩 언어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무슨 아, 언어로 코딩으로는 만든지 사람이죠, 코딩으로는 예, 무슨 사람이죠. 언어로 만든지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오래돼가지고 음. 그래서 디스 코스. 그러니까 토론할 때 디스커스가 아니라 디스 COURS인가? 예, 그래서 아. 발음은 디스커스인데 스펠링은 조금 다른 그쵸. 그런 오픈 소스. 제가 아까 전에 약간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아까 왜 기타업 썼냐고 물어봤냐면은 아까 잠깐 메일링 리스트도 언급하셨잖아요. 네. 아 그럼 혹시 메일링 리스트로 처음에 하셨을까 싶어가지고 물어봤는데 네. 지금 시스템이 지금 들어간 시점이 굉장히 현대적이긴 하네요. 깃헙도 쓰고 있고 디스코스 같은 저런 시스템 쓰고 왜냐면 저게 없으면은 사실 그 뭐죠? 그 메일링 리스트 그쵸. 저 사실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거든요. 에이, 에이, 거짓말하세요. 갑자기 그런 척한다고요? 근데 저렇게 저도 뭐 저런 걸 이렇게 멀리서만 봤지만 저게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유산을 다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다 아카이빙을 그러니까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할 건지 뭐 버릴 건지 이게 사실 또 어떤 사람은 싫어하거든요. 뭐 너무 편한데 뭐 이렇게 기존에 있던 사람은 너무 편하죠. 그쵸. 그 뭐든 간에 오래 했는데 그래서 사실 옮기기 어려운데 아, 네. 조금 GitHub 얘기를 좀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은 제가 쓴 2017년 때는 소스 코드랑 PR만 GitHub으로 하고 또 이슈 트래커 관리는 GitHub 안 했었어요. 네. 그 이렇게 점진적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 버그다 파이썬 다 노알지라고 저희 BPO라고 부르는데 네. 그 자체적인 그 이슈 트래커가 있었어요. 이게 되게 사실 저는 그게 좀 더 좋긴 했거든요. 왜냐면 이거 글을 쓰면은 그 GitHub 이슈는 최신 커멘트가 이렇게 위로 안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그 레거시 시스템은 이슈에 뭔가 누가 커멘트를 달면은 이슈 맨 위로 딱 올라와요. 아, 그 약간 외국 게시판 느낌이다. 외국 BBC가 다 그렇죠. 네. 네, 그런 그게 저도 항상 가면 어려웠어요. 한국은 시퀀스는 고정 그렇죠, 시퀀스잖아요. 저 디스코스도 딱 그런 느낌이죠. 아니 디스코스는 아니었나? 디스코스도 그런 것 비슷해요. 같은데요. 네. 네, 디스코스도 그건 사실 외국 게시판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새 글이 댓글이 올라오면 항상 최신이 위로 올려주는. 예, 살아 있는 것들이 위에 있는 근데 이제 그런 티켓들. 레드마인 루빙 루비고 레드마인 루비죠. 파이썬 트랙 같은 거 많이 썼던 파이썬 트래커, 아니 트랙. 트랙. 근데 트랙도 루비일걸요? PRAC. 트랙 루비예요? 트랙 루비 아니야? 잘 모르겠어요. 트랙 파이썬인가? 잘 모르겠네요. 헷갈린다.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뭐 아까 메일링 리스트 이야기하셨지만 그 외부에서 기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이슈 트래커만 달라져도 이거 방법도 배워야 되고 어렵죠. 사실 사람들의 전 세계 표준 GitHub이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한 2년인가 3년 전에 마이그레이션 했었죠. 음.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 옮기다가 이슈가 너무 이슈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예전 구 링크를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GitHub으로 리다이렉트 되는 것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그 작업을 한 1년 반 정도 거쳐서 했는데 네. 실제로 이걸 마이그레이션 한 날 저희 때문에 GitHub에 장애가 났어요. 너무 많이 네, 등록해서. 너무 많이 넘어가가지고 이게 마이그레이션이 이슈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GitHub 장애가 났어요. 아. 그래가지고 첫날 장애가 나고 연락이 온 거죠. 그 GitHub에서 이거 하기 전에 연락 좀 달라고. 아. 우리도 준비 좀 할게. 네. 아. 그래도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군요. 해야죠. 네. 기업 입장에서는 받아줘야죠. 맞아.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약간 갑자기 또 그런 게 궁금한 게 트랙이 파이썬이군요. 아 그렇구나. 트랙 썼나 그럼? 트랙 썼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면 사실 중요한 일이긴 한데 되게 또 코어 일이잖아요. 근데 약간 또 생각해 보면 그 코어 몸값 비싼 코어 멤버들이 이제 이슈 트래커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짜고 있기에는 조금 약간 재능 낭비인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그걸 다 직접 그 주요 멤버들이 하나요? 아니면
고를 때는 약간 그런 팀을 사로 쌓 어떻게 보면 트리지 멤버들이 좀 집중해서 아. 할래도 못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그쵸, 싶어서 그래서 네, 이게 조금 의외의 면일 수도 있는데 이 코어 팀 멤버들이 좀 생각하는 그 코어 팀의 업무랑 하는 거는 사실 언어 구현체만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걸 받쳐주고 있는 인프라 시스템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도 그냥 코어 팀 개발자들이 하고 싶다면 그냥, 그걸 굉장히 또 인정해주는 분위기긴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코어 개발자들 중에서 C 파이썬 직접 기여해서 되신 분도 있지만 그런 뭐 도큐멘테이션 관련된거나 뭐 아까 말씀 CI 시스템 개선하거나 막 CI 시스템 최적화하고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영향이 되게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업무 중 하나기는 해요. 네. 좋네요.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이제 코드 기여, 직접 기여, 코드에 직접 기여한 경우를 좀 가장 높게 쳐주고 그 문서나 이런 거는 뭐 장애내도 별 문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적으니까 문서 같은 걸로 먼저 약간 연습 삼아서 해봐, 약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기여할 때. 근데 그게 그렇게 치부되지 않고 동등하게 잘 인정해 준다는 면에서는 되게 좋네요. 네. 근데 뭐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한 번만 치고 빠지니까 그런 거긴 하죠. 이제 주워 먹기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면 사실 대단한 일이긴 하죠. 그렇죠. 개발자 이제 인기 많을 때 그런 게 유행했었잖아요. 리드미 수정하고서 이제 그렇죠. 아. 이력서 올리고 막 한다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제.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부연 설명 좀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프로그램 언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 매뉴얼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매뉴얼 페이지에 대한 접근성, 그다음에 가독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 이분들이 하는 게 뭐 말씀하신 문서를 뭐 어떻게 뭐 문장을 쓸 건가 뭐 이런 대한 룰 정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웹에서 접근, 모바일에서 접근이 가능한가, 뭐 반응형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따지시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거 외국 아무리 유럽 중심이시다 보니까 이게 배경이 되게 다양하세요. 그래서 막 그런 그 액세서빌리티 이런 것도 되게 접근성 이런 것도 음. 중요하게. 되게 신경 많이 써서 막 그런 것들 좀 기여가 되게 많은 편이긴 해요. 그럼 코어가 만약에 PR이라고 하나요? 거기서도 네. PR을 올리면 머지 규칙은 어떻게 돼요? 코어끼리. 코어끼리? 그러니까 코어끼리 어떻게 하냐. 네, 코어 맞아요. 멤버가 하면 올림피아는 어떻게 네네. 해요? 네, 요거 재밌는 이야기인데 사실 명시적인 룰은 없어요. 그냥 셀프 머지도 되는 문제는 없는데 근데 다들 이제 A 이상, 그 A도 있고 사실 또 책임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대부분 사실 리뷰 한 명한테는 최소 받아요. 최소 한 명. 그리고 한 명. 코드 오너가 또 있긴 해요. 그래서 코드 아. 오너 있으면 또 코드 오너한테 또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근데 또 아니다 싶으면 제가 먼저 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럼 코어 멤버가 이제 외부 기여자의 PR 같은 것도 머지할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사실 코어 멤버 이상 돼야 커밋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러면 그 사람들도 뭐 예를 들어 뭐 2명 이상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그 사람이 보다가 괜찮다 싶으면 그냥 자기가 머지 시키고 이런 네. 거 하나요? 그래서 이제 뭐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기여자도 있고 코어팀 멤버도 있는데 코어팀 멤버도 뭐 나이 먹고 뭐 결혼하다 보면 또 애도 봐야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면은 막 특정 모듈 커미터가 이제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게 사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모든 코어 멤버들이 C 파이썬 코드를 전부 다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기도도 모든 코드를 이해하고 있진 않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듈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개발자가 없으면은 이제 조금 다 피곤해지다 보니까 최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크리어즈 멤버 잘 키워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든 코어 개발자로 좀 키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편이긴 하죠. 그러면은 PR 올렸을 때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CI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네. 몇 개 정도나 돌아가요? 지금 제가 CI를 세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대충 얼핏 생각보다 한 10개 넘긴,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면 10개가 넘어요. 네. 와. 이게 사실 플랫폼만 해도 그렇죠. 네, 아키텍처랑 네. 그거만 해도 10개면 적은 것 같은데. 그렇죠. 금방 10개 되죠. 네, GitHub 액션에서 돌아가는 게 기본이 6개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JIT나 좀 그 프리스레딩이라고 사실 녹이라는 표현을 전혀 안 쓰거든요. 프리스레딩이라 하는데 그 관련된 CI는 아까 있던 그 기본 구현체만큼 또 있을 거고. 와. 그 다음에 이게 머지가 되고 나면은 이 메모리 뉴스 체크나 그 다음에 이 GitHub에서 지원하지 않는 아키텍처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IBM, 그쵸. IBM 뭐 이런 것도 있고. 오. 네, 또 뭐가 있죠? 파워 PC. 음. 뭐 이런 것들이 한국은 별로 안 쓰는데 네. 유럽에서는 돌아가요. 유럽 은행에서는 돌아가고 있어서 거기서 또 문제가 나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실제 있는 고객이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메인 머지 끝나고 나면은 세컨드 티어라 해가지고 세컨드 티어가 도는데 오. 걔들이 또 돌고 있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PR에 리포트를 보내요. 네, 어렵겠다. 엄청 어려워 그런 보여요. 부분들까지 디버깅 하려면 진짜 힘들긴 그쵸, 하겠네요. 그쵸. 내 환경이 보통 갖춰진 건 아닐 테니까. 네. 빡세다. 그러면은 만약에
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플랫폼에서 문제가 생기면 네. 디버깅이나 그런 테스트를 어떻게 해요? 아 그래서 그 저희 이제 빌드봇이라고 하는데 그 머신에 접근을 할 수 있기는 해요.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서 접근 좀 열어줘라고 보통 하는 편이고 사실 이제 기도를 하긴 하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C로 구현하다 보니까 그 엔디안 문제 뭐 이런 거 발생하면은 EI 문제가 뭐예요? 뭐 리틀 엔디안, 빅 엔디안 뭐 엔디안. 네, 뭐 그리고 메모리 뭐 패딩 문제 이런 거 발생하면은 동작이 다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긴 하죠. 재밌네요. 그 프로 그 코어 멤버에는 우리나라 사람은 몇 명이나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에는 사실 저밖에 없고요. 아. 네, 현역 계신 분들은 장혜식 교수님이라고 예전에 네, CJK 네. 모델 만드신 분들 하면 총 2분이긴 해요. 그럼 역사적으로도 그 2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여자 하시면 좀 더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네. 네. 여자. 근데 이제 얘기하세요. 네. 아니요, 제가 기억하는 그 장혜식님은 파이썬 마을. 맞아. 파이썬 마을. 전 본 적은 없어요. 네, 파이썬 네. 마을이라는 마을. 커뮤니티가 있었다 파이썬 했는데 마을. 그렇죠. 그걸로 이제 그때 그분이 처음에 파이썬 모임 같은 걸 한국에서 처음 했다고 그러면서 파이썬이 좀 퍼지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엄청 옛날일 거예요. 저희 활동하기 전이나 뭐. 그분이랑 뭐 이광근 교수님 이런 분들이 초기 멤버 파이썬 마을에 활동을 하셨죠. 네. 그래서 장혜식 교수님이 작성하신 그 CJK 모듈은 아직도 살아 있고 와. 그 건들지 못해요. 왜냐면은 그 CJK에서 완전히 100% 이해한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CJK라는 게 그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네, 말씀하신 거구나. 네. CJK 모듈이 뭘까 고민했었는데 그 음. 파이썬의 CJK 모듈을 만드셨다는 네. 거군요. 그쵸. 네. 아, 그래서 이게 저는 당연히 이제 한국인이니까 이 동작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이 너무 다행인 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요즘 이제 유니코드 표준이니까 유니코드 뭔가 바뀌지만 이제 예전 그쵸, 그 그쵸. EUC가 이거 안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리그레션 체크 정도만 제가 계속 해주는 편이고 사실 그 로직을 좀 뜯어보면은 예전 코드 스타일 거의 그대로예요. 최근 스타일로 좀 리팩토링만 해주셔도 좋겠네요. 네, 뭐, 클리어제 한 명 구하셔가지고. 네, 그러네요. 네,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외국 그나마 요즘은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긴 한데 외국계 소프트웨어에서 항상 나타나는 게 이제 결국 CJK에 대한 고려가 당연히 없겠죠.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을 받으면 항상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사실 CJK가 이제 대동단결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깨부셔야 이제 항상 그래도 제가 느낄 때는 유니코드가 거의 표준이 되면서 네.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많이 살아. 제가 느끼는 문제는 이제 인터페이스 관련된 거는 그냥 테스트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 약간 뭐 애플 앱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꼭 문제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런 게 네? 루비 괜찮다고? 루비 괜찮다고 저기서 무슨 CP님이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루비는 일본 만든 사람이 사람이 일본이라는 만들어서. 의미라서 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EUCKR은 사실 외부는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이 문제는 한국은 여전히 은행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표준이에요. 은행 전문은 EUCKR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런 얘기 나와요. 그 CJK 계속 너네 써야지 UTF로 가야지 하니까 그러면은 야 한국은 은행이 EUCKR로 돌아가 이러면 이제 다들 조용히 다시 조용해지고. 네. 그럼 한국인들이 기여하는 건 보통 그 동희님 전까지는 좀 그런 류의 아시아인들만 좀 겪는 그런 오류에 관련된 것들이었을까요? 아마 이제 그러니까 기여가 가장 컸던 부분은 어쨌든 이제 장혜식 교수님이 네. CJK 모듈 기여하셨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 패치 올라온 거 보면은 좀 다양한 분들 좀 있기는 해요. 제가 이제 그분들이 성함 다 하나 기여하지 못하는데 주로 요즘 어떤 한국 분이 계속 보내는 건 보안 관련된 패치 뭐 이런 것도 보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분야는 좀 가리지 않고 좀 올라오는 편이라고 생각은 해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오픈 소스 기여가 이제 좀 많이 올라온 느낌들 있긴 하네요. 그 아까 얘기하셨던 오픈 소스 컨트리뷰턴 그런 네. 행사를 운영하는 조직이 있잖아요. 네네. 그 조직이 좀 정부기관. 네, 네. 정부기관인데 그래도 꽤 잘 운영하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거기 사실 오랫동안 되게 많이 피드백 욕도 많이 먹고 네, 피드백 그쵸, 매년 그쵸. 사람들이 피드백하고 간 거 그래도 잘 고쳐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 백원아님이 이터툴즈랑 제너레이터도 한국 분이. 네 맞아요. 제가 그분 성함을 아마 교수님이실 거예요. 네. 이터툴즈 되게 오랜만에 뭐 들어봐. 저런 게 있었어 맞아. 네, 있어요. 파이썬에서 맞아요. 아직도 잘 저런 게 씁니다. 있었어요. 네, 아직도 잘 맞아. 씁니다. 갑자기 보니까 생각났네요. 그나. 여기 그 동희님이 적어주신 거 챗GPT 사례 이런 건 뭐예요? 네, 요거 조금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그 사실 이제 C 파이썬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제 요즘 웹 어셈블리가 네. 대세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C 파이썬도 웹 어셈블리를 이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이제
원래 파이오다이드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파이오다이드 프로젝트가 그 C파이썬을 웹 어셈블리에서 돌리자로 시작했던 프로젝트인데 거기 또 메인테이너 하신 분이 한국 분이세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인 게 지금 챗GPT에서 그 파이썬 코드 실행시킬 때 그 제가 정확히 어떤 기능인지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 코드 실행시킨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종류가 네. 두 가지로 찾아보면 나오는데 어떤 특정 기능을 실행시켰을 때는 저 웹어셈블리 기반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돌아가는 게 파이오다이드 기반의 그 파이썬이 그 챗GPT가 실제 저는 실행시키는. 그 챗GPT의 코드 쓸 때 실행시키는 그런 게 서버 갔다가 오는 줄 알았더니 그냥 웹 어셈블리로 이렇게 네, 하는 게 해버리는.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게 또 있군요. 그래서 파이오다이드 네, 네, 그런 네.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피터 노트북도 예전에는 이렇게 막 직접 설치해서 했는데 이 사실 결국 퍼블리시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웹에서 바로 실행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것도 파이오다이드 저걸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유저들이시면 많이 아마 아실 텐데 그 스핑크스라고 그 네, 매뉴얼 문서화. 있어요. 근데 한때 그러면 인기였죠. 네. 네. 사실 여전히 표준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 아.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이제 예제 코드 보통 나올 텐데 예제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것도 그냥 파이오다이드로 그냥 인라인으로 실행시키면 바로 돌아갈 수 있게 그거 해주시는 분이 지금 그 최경재님이라고 네, 아마 네. 물로코시라고 계실 건데 그분이 그 파이오다이드 메인테이너 그래서 이번 파이콘 KR에서 아마 그 발표도 한번 하셨을 거예요. 웹 네. 브라우저 파이썬이라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파이오다이드가 컨트리뷰터 굉장히 많이 절실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픈 소스 관심 있으시다면은 거기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 파이오다이드 좀 살짝 설명드리면은 그 아마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그 웹워커를 하면은 아마 지금 자바스크립트인가요? 노드만 아마 퍼스트 파티로 지원될 거고 그 외에는 지금 파이썬은 아닐 텐데 그 파이썬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웹어셈블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클라우드 플레이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기여해 보시는 것도 파이오다이드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네. 요즘도 스핑크스를 많이 일반적으로 쓰는군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제가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리드민가? 라는 그 문서 만드는 지금 약간 서비스처럼 발전한 것 같아요. 리드 더 닥스. 리드 더 닥스.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리드 더 약간 파이썬 제가 제 경험에선 파이썬 프로젝트에서 갑자기 그게 막 어느 순간부터 많이 보였는데 그쪽하고 리드 더 닥스의 그런 문서들이 스핑크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맞아요, 네, 문서들. 맞아요. 그 그렇구나. 포맷이. 그렇게 이어지는군요. 그 문서 툴이고 저건 이제 아마 배포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네. 나가지고 맞아요. 아마 저 리드더닥스가 맞죠? 리드더닥스가 스핑크스로서 문서를 그 호스팅 해줄 거예요. 호스팅해주는 서비스. 내가 뭐 그래서 저는 만들었으면 약간 스핑크스가 볼수 좀 있는 거죠. 조금 진한 도 리드 더 닥스라는 느낌으로 네. 기억해서 같은 거군요. 네. 그 아까 얘기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네. 지나가면서 스카리님 얘기를 했는데 스카리님이라는 분이 그 예전에 무슨 나왔었죠. 뭐지? 파이썬 관련돼서 무슨 또 다른 위원회가 하나 있지 않았어요? 재단 네. 재단. 네, PSF 디렉터라고 해서 네. 이게 파이썬 코어 팀은 엄밀히 말하면은 그 파이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 재단 아래에 있는 하위 그룹이긴 해요. 엄밀히 말하면은. 네. 그래서 이 언어 구현하고 설계 뭐 이런 거는 파이썬 코어 팀에서 할지 몰라도 결국은 사실은 이게 뭐 B2B랑 비슷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회사랑 비슷한데 결국은 이제 엔드 유저들한테 뭔가 전파를 해야 되고 뭐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컨퍼런스 이런 것들 전담하시는 또 그걸 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다 모여 있는 게 PSF고 그래서 거기서 아마 이제 이사 재단 디렉터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아마 지금 채팅창에 계신 백원아님이 이제 아마 올해 PSF 디렉터이셔서 네. 그렇죠. 거기는 약간 어떻게 보면 행정 경영 그쵸, 네. 그리고 코어 디벨로퍼들이랑 스티어링 카운실은 언어 발전 네. 이쪽이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PYPI죠. 그 패키지 관리하는 그쪽 네. 팀도 따로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랑 그 팀은 거버넌스는 분리되어 있고 물론 네. 이게 사실 패키징 설치랑 또 언어랑 좀 뗄래야 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양쪽 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해요. 구석구석에 한국인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은근 많습니다. 네. 약간 뿌듯해지는. 네. 근데 사실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도 있지만 사실 일본 분도 계시고 싱가포르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약간 저희는 약간 아시아 원팀 약간 이런 느낌 움직이고 있긴 해요. 약간 한국인 아시아는 원팀이다. 네, 한국인 정체성보다는 아시아 원팀 느낌으로. 네. 신기한. 원팀은 최근에 쓰게 되신 표현인가요? 아니면 원래도 많이 쓰시던 표현인가요? 최근에 회사에서 이제 원팀 표현을 가져 쓰는데 네. 나 갑자기 그 말이다. 나도 혹시 파이썬에서도 그렇게 실제로 하시나 해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그러면 코어 멤버 하시면서 네. 나동훈님도 트리어지 멤버도 해주시고 뭐 멘토링 해주시고 뭐 그러셨나요? 지금 아니면 그러니까 그동안 코어 멤버 하시면서 한 4년 5년 네, 저도 됐잖아요. 트리어지 멤버 몇 분, 한 3분, 4분 그렇구나. 해드렸고요. 이제 사실 이게 또 코어 디벨로퍼로도 올리는 거는 또 약간 또 다른 능력이긴 해요. 왜냐면은 또 이분들이 임팩트 있는 프로젝트를 막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저녁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그 정도까지 붙어서 할 정도는 여력이 안 돼서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사실 트리어지 정도 하는 거는 저도 멋있게 하니까 뭐 잘하시는 분도 있으면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야 너 관심 있어? 라면은 관심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트리어지까지 제가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보통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사실 그 분야가 또 다르거든요. 그걸 잘하시는 코어 개발자분한테 이제 인계를 하죠. 이 친구 이거 잘하는데 이거 좀 멘토링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멘토링도 이게 되게 중요한 또 그 덕목이긴 해요. 네. 아마 외국 회사 같은 경 특히 막 주니어 개발자 키워내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코어 개발자 비슷한 건데 또 멘토링 얼마나 많이 했냐가 또 되게 중요한 매트릭이라서 그런 것도 또 좋아들 하시죠. 네. 그렇구나. 좋네요. 그러면 혹시 뭐 코어 개발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재미있는 일들? 아 재밌는 일들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요? 힘든 일도 좋고요. 이제 힘든 일보다는 그 이제 아까 살짝 그 아시아 원팀 이야기 살짝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3.13 버전에 아마 그 도커 컨테이너에서 그 원래 파이썬의 CPU 개수를 그 C 그룹을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커 컨테이너에서 파이썬이 뜨면은 그 얘가 물리머신의 실제 CPU 개수를 가져와요. 사실 모든 언어가 다 처음엔 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결하기까지 아주 컨테이너 오래 세상이 걸렸죠. 얼마 안 네. 됐으니까. 참고로 자바도 그게 됐다가 네. 참고로 JDK 21이 좀 그거 안 하거든요 다시요. 아. 네, 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거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저 만날 때마다 동희님 파이썬 하는데 도커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한 3년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슈에 들어가면 C 그룹을 지원해야 되는데 뭐 C 그룹 버전 1이 있고 뭐 버전 2가 있고 V2도 있죠. 이걸 우리가 지원한 게 맞냐고 해서 한 3년 4년 가까이를 막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그 JDK 21이 버리면서 그 마이너스 X 프로세스 CPU 카운트 뭐 이런 옵션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은 C 그룹 그 스펙이 살짝 버그가 있어요. 이게 뭐 숫자가 올라간다 무조건 코어 카운터 늘어난 게 아니라 숫자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코어 줄어요. 저도 자세한 내용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읽어올 때 네네, 그런다는 읽어올 거죠? 때. 아, 네. 그래서 버리고 그냥 개발도 너가 명시적으로 그냥 숫자를 써줘. 써줘. 여기다 네, 써줘. 이렇게 한 거죠. 내가 그래서 해줄게. 사실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쉽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 약간 느낌이 모든 언어 메인테너스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통을 받다가 누가 이걸 하니까 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다 같이 글로 확 움직이는 느낌이 좀 시그룹 있네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스레드 문제인지 아무튼 예전에 노드도 저희 회사 실무에서 띄울 때 보면은 그냥 그 노드가 뜨는데 그 코어 카운트 있는 만큼 다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를 그래서 계속 죽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지 않을까? 그렇게 한데 이제 원래 이제 컨테이너 세상이 아니었으니까 네, 사실 네. 모더나가 똑같은데 처음에 뜰 때 컨테이너에 CPU를 내가 2개 할당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는 머신 CPU인 32개를 읽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컨테이너 없을 때는 32개를 잘 읽었죠. 네, 그래서 자동으로 잘 돌아갔는데 이제는 2개 해놓고 32개 띄우는 문제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PM2였나? 걔가 그랬던 것 같은데. PM2. 그런데 걔가 이게 관리자잖아요. 많은 어들이 패치하면서 이거를 C 그룹에 있는 거를 읽고 2개를 읽는 게 원하는 거잖아요. 2개를 읽고 가게 했는데 거기에 버그가 있다는 거. 그쵸, 같아요. 네네네. 예. 네. 그래. 하긴. 근데 지금 저도 최근 느끼는데 고랭도 그렇고 다 지금 입력해서 세팅을 하고 하는 경우가 좀 많긴 하거든요. 입력값보다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입력값보다 모자라면요? CPU가 모자랄 수 있잖아요. C그룹은 2개 네. 설정해 놨는데 뭐 입력을 4개를 해놨어. 근데 그게 결국은 그 개수만큼 프로세스를 띄우거나 이러는 거니까 네. 그거를 사실 뭐 둘이서 알아서 모질한 하면 모질한 되는구나. 애들이 싸우면서 쓰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은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도 하자라고 잡았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의외인 부분인데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이제 루비는 좀 일본이 중심이잖아요. 파이썬 언어는 그 유럽 개발자랑 미국 개발자가 되게 중심인 거고 이게 사실 그 테크 회사라고 하는 게 유럽은 사실 거의 전멸을 해버렸고 그 구글하고 메타 막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되게 유명한 회사만 남아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들 세계관에 있는 코드만 약간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는 라이브러리를 바닥부터 다 짜는 동네거든요. 왜냐면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때, 야 동희 너 근데 이거는 그냥 너네가 이
그 OS.CPU 카운트 이야기인데 OS.CPU 카운트 코드에 의존하는 너네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살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는 되죠. 왜냐면은 거기 같은 다 바닥으로 딸 테니까. 근데 사실 이제 아시아 있는 회사나 이제 좀 스타트업 이런 데는 그 라이브러리를 직접 짜기보다는 거기 위에서 의존해서 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거보고 나니까 아 그런 케이스가 있어? 약간 이런 것들을 설득하면서 이게 패치는 한 5주밖에 안 되는 패치거든요. 근데 그 설득이 좀 한 2주 정도 걸렸던. 네, 그래서 OS에 의존 안 하면 뭘 OS 짜오나요? 그러니까 OS는 여기서 라이브러리 이름이에요. 표준 라이브러리 이름이 OS.CPU 카운트라고 네. 이게 있고 요거를 의존해서 보통 스레드를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CPU 개수가 예를 들면 32코어 달려 있는데 사실 팟에 할당된 건 4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유명한 공식이 있어요. 스레드 돌리는 곱하기 2 플러스 1 약간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레드가 막 늘어나겠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성능 이슈가 실제 발생하는데 요걸 통제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OS.CPU 카운트를 의존하고 있으면은 스레드가 막 뜨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 의존하라고 제공해 주시니까 사실 쓰는 거잖아요. 뭐 약간 저도 약간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긴 하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문제면 너희가 고쳐라. 약간 이런 스탠스였다가 이제 그걸 못 고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왜 못 고쳐? 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너가 B2B를 하는데 뭐 정부 납품 코드면은 너 건들 수 없는데 내가 그 컨테이너 담당자고 그럼 여기서 잠깐 못 고친다는 의미는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말씀하신 회사들은 파이썬 코드를 C 파이썬 코드를 알아서 고쳐서 쓴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 라이브러리 단에서 뭔가 해결을 알아서 한다는 의미인 건가요? 둘 다 하죠. 네. 둘 다. 네. 근데 지금 대부분의 뭐 한국 회사나 아까 얘기하신 사례에서는 해결하지 않거나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못할 수도 있다. 그쵸. 그런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뭐 한국 회사뿐만 아니라 일본 회사도 네. 마찬가지고 뭐 많은 회사가 사실 미국도 거기 있는 애들 말고는 그렇죠, 그렇죠. 비슷할 겁니다. 이거 언제 그거 하고 국가 있어요. 근계가 아니잖아요. 약간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고치기로 했죠. 고치기로 했어요. 이틀간 설득해서 이제 네. 넣은 거군요. 아,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가 2개가 된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를 그냥 그 내가 보이는 공간 팟 안에 있는 컨테이너 공간에 있는 거 주는 걸로. 그 팟에 넣을 때 환경 변수 넣어주면 돼요. 쟤는요. 파이썬 아, 그럼 CPU 내가 직접 넣는 네. 방식으로. 네. 아, 그래서 다른 언어들이 다 하듯이. 네. 네네. 네. 그 넣으니까 실제로 하니까 유럽에 쓴 뭐 연구소에서 그거 프레임워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갖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역시 우리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이게 대세구나. 저는 약간 이거를 입력하면 귀찮잖아요. 왜냐면 네, CPU 바꿀 때 얘도 그쵸. 바꿔줘야 네. 되잖아요. 컴퓨터 같이 나는 바꿔줘야죠. CPU만 바꾸고 싶은데 이거 3코어 모질라 그럼 4코어 그럼 자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바꾸고 환경 분석까지 바꿔서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약간 점점 퍼지겠네요. 약간 느낌이. 네, 그래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뭐 한국 계신 개발자도 마찬가지였고 조금 커뮤니티 좀 글로벌 나가서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오픈 소스가 있으면은 좀 그 어필을 자주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 그게 정보 피드백이 당연한 거가 사실 이제 그분 이상한 건 아니고 왜냐면 그분들이 사는 세계에서 실제 이제 미국 파이콘 이런 데 가면은 개발자들이 막 와가지고 메인테너도 와가지고 야 우리 코드 이거 문제가 있는데 고쳐줘. 그러니까 루비카이기도 비슷할 거예요 분위기가요. 일본에 있는 개발자도 모여가지고 이거 고쳐 이렇게 할 건데 실제 미국은 이제 지정학적 문제가 있긴 하죠. 미국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시아권의 개발자들이 오기 힘들고 근데 어쨌든 가서 실제 그분들이 들어온 피드백은 그런 피드백이니까 그거가 이제 전부이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살짝 드리고 싶어서 이거 사례를 굳이 드린 거는 좀 자주 하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사실 그런 것도 기여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쓰기 불편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도 기여죠. 네. 리포팅도 기여, 네, 리포팅도 기여죠. 약간 근데 뭐 실제로 그렇게 하지만 고쳐줘 막 그러면 약간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제가 느낀 좀 차이점은 그 이거 그냥 약간 편견일 수도 있어요. 제가 내가 관찰한 사례니까 약간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코드나 프레임워크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짠 거 아닐까? 아니면 내가 그냥 고치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많이 여기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제 받은 임프레션이 그냥 인상이지만 외국 개발자들은 야 이거 안 돼서 불편한데 고쳐주면 안 돼. 약간 이렇게 먼저 그냥 하고 그게 실제 또 반영이 되는 또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개발자 입장에서는 고객 되게 중요한 고객이니까 안 놓치고 싶고 해서 그 라이브러리의 뭐 사용성이 크게 영향 안 끼치면 또 도와주는 편이고 그렇게 사실 들어가는 패치가 되게 많다 생각은 저는 해요. 근데 만약에 영어로 메일 쓰거나 이슈 올릴 자신이 없으면 동희님한테 연락하면 된다. 네 그래도 됩니다. 네, 네, 직접 올려주시면 더 좋다. 그러면 제가 도와줄 수 있다. 네. 요즘은 챗GPT 있으니까. 네, 그쵸. 그렇죠. 많은 영어 메일이나 이런 거에 많은 부담이 해소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전화 정도만 아니면 그쵸, 전화 정도만 알면. 아까 뭐 얘기하시다가 이제 그 길 혹은 프리스레딩 요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
이 파이썬에서 좀 최근 들려오는 가장 핫한 소식인 것 같긴 해요. 네. 요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아, 네. 네. 길이 뭔가요? 길이 뭔가요? 아, 이게 쉽게 설명하면 락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락이라서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에서 길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문제를 GIL 이렇게 쓴 해결하기 거죠.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요? 아, 이게 이제 제가 파이썬 쓰기 한참 전이니까 90 몇 년도일 테니까 네, 이때 네. 처음 스레드라는 모듈이 파이썬에 원래 없었고 파이썬에 스레드라는 모듈이 들어오면서 사실 소개된 개념이거든요. 아, 예, 이제 멀티 스레드를 지원하면서 네, 아. 멀티 스레드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 오브젝트들이 파이썬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요거를 결국은 이제 그 파이썬은 레퍼런스 카운트라고 그 참조 카운트 개수로 이렇게 오브젝트가 뭐 몇 개가 참조되어 있고 0이 참조돼서 0이 되면 뭐 해제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스레드가 여러 개 있으면은 내가 관찰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 스레드 카운트가 틀어지는 거죠. 뭐 내가 이게 0이어가지고 해제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참조하고 있으면은 레퍼런스 카운터가 틀어진다는 그쵸. 거죠. 예. 네. 0이 된 생각했는데 누군가 사실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누가 플러스 1 내가 관찰하는 시점에는 뭐 0이고 이러면은 해제하지 말때 해제가 되는 거냐.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락을 걸고 정확히 보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90년대 초반이고 하고 사실 CPU 개수가 많지 않던 시절이니까 네. 그냥 길에서 간단히 아, 가자라고 들어갔던 개념이고 그게 아마 지금까지 계속 남아 있는 거긴 하죠. 아, 네. 그리고 이게 또 남아 있는 이유 하나가 뭐 파이썬도 C API라는 걸 쓰고 써서 C 확장을 되게 쉽게 작성하는데 그거 할 때도 되게 또 용이했고 남아 있는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오래 있어요. 사실 좀 상징적인 느낌처럼 그쵸. 파이썬과 함께 있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항상 있었던 것 같은 느낌으로. 노드는 원래 없었어요? 그런 게? 노드는 기본이 그냥 싱글 스레드죠.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가 아니죠. 노드는. 그러니까 이게 없죠. 없고. 네. 어. 멀티 스레드를 하면 이런 게 필요해지겠죠. 그러면 스레드를 버리는 것도 방법인가요? 사실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요즘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긴 하죠. 네. 아, 그런가요? 노드는 그걸 버린 거죠. 노드는 사실 그걸 버린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또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냥 판 많이 띄우면 된 거 아니야? 약간 물론 그건 약간 그 웹 세상이니까 스테이트리스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 기반이니까 사실 그냥 싱글 스레드를 유지하고 그쵸. 있는 거고 왜냐면 엔진을 같이 쓰니까. 근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제약을 굳이 깨지 않고 지금은 사실 서버에서도 쓰니까 노드.js 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냥 그걸 유지하고 쓰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이상 쓰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왜 지금 와서 다시 없애려고 하는 거죠? 아, 네. 이제 물론 그 뒤에 살짝 하면 이제 길이 그동안 또 계산이 돼서 결국 이제 길이 있으면은 그 동시에 한 CPU밖에 못 쓰는 문제가 있긴 한데 계산이 돼서 사실은 이제 IO인 상황은 그 또 동시에 코어가 돌 수 있긴 해요. 스레드 여기 돌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제한이 있었고 뭐 그래서 뭐 그거 하지 말고 뭐 비동기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러면 제가 네. 제가 제대로 이해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글로벌 인터페이스 락은 사실 말은 멀티 스레드지만 네. 실제로는 한 번에 한 명씩 선점형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죠. 이제 네, 보통 이론적- 멀티 네. 스레드는 공유형 자원에 대해서는 그렇죠. 공유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일할 뿐이지 네, 실제로 한 타임에 일하는 애는 하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지만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같은 그렇죠. 느낌이 있는 거죠. 네.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길을 제거를 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링크는 걸어드렸는데 네. 2016년에 이제 파이콘에서 길렉톰이라고 오. 이제 이분이 그 레퍼런스 카운트를 이제 뭔가 아토믹하게 바꾸고 그 아토믹하게 바꾸면은 뭔가 길이 없어도 뭔가 좀 스레드 세이프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 해보자 했는데 싱글 스레드 성능이 한 거의 반토막 이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렸던 결론은 이거 불가능하다. 일단 있었고 네. 그럼 하려면 방법이 뭐냐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레퍼런스 카운트를 버린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럼 레퍼런스 카운트를 버리면은 자바 같이 일반적인 그 트레이싱 주시라고 하거든요. 트레이싱 주시라고 하는데 그걸 써서 하면 되는데 그거 하려면은 또 그 구현 디테일이 많이 바뀌어서 이게 C API를 쓰고 있는 유저한테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었고 뭐 답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길은 가지고 있고 그 인터프리터를 스레드 레벨 여러 개 띄워가지고 쓰자. 네, 서브 인터프리터란 개념이 한 2020년 초반까지는 약간 대세의 의견이었어요. 이 길 제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냥 가지고 가고 서브 인터프리터로 가자요. 그게 서브 프로세스 달라요. 다른가요? 네, 서브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레벨로 뜨잖아요. 네. 근데 서브 인터프리터는 그 스레드로 스폰을 하는데 그 스레드에 각각 인터프리터 하나씩 아이솔레이션해서 실행되는 개념이에요. 각각은 길을 들고 있고 네. 그래서 통신은 채널 같이 이렇게 데이터 주고받고 이걸로 가자가 약간 노드.js 옛날에 하던 거랑 비슷하네요. 네, 노드.js도 싱글 스레드 그래요?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제 호스트 메인 이름 까먹었는데 메인이 하나 있고 클러스터 모든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지배하는 애가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차일드 네, 프로세스 네, 거 쭉쭉쭉 띄워서 이제 그거를 멀티스레드처럼 돌리게 하려는 근데 없어졌죠. 잠깐 하다가 아, 예. 그런 뭐 내부 구현은 다르겠지만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이디어는 비슷했다. 네. 네. 그러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 2021년 정도까지였을 건데 제가 아래 또 메일링 하나 링크 걸었는데 어느 날 그 페이스북 AR 리서치에서 샘 그로스라는 사람이 네. 네 메일을 보냈어요 한 통을. 내가 길을 제거한 파이썬을 만들었어. 오. 네. 음. 이게 날라오니까 이걸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재밌을 텐데 첫 반응이 이거예요. 너 벤치마크 해봤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안 믿는 거죠. 우리 옛날에도 해봤어. 내가 네. 다 해봤는데. 안 돼. 안 돼. 너무 뻥치시네. 네. 잘못 찾아오는 거야. 아, 이게 제목이 저게 지금 보시는 스크린에서 우측하면은 시청자는 못 보는 화면이라서 네. 그래요? 메일맨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사이트죠? 이거는 아카이브예요. 메일링 리스트 네, 아카이브 파이썬 메일링 사이트군요. 리스트네요. 이거 따로 저희가 공유해 줘. 파이썬 멀티스레딩 without kill 이 제목이네요 메일에. 이야. 네. 제목부터 일단 후킹하네요. 네. 네. 이때 이 사람이 녹일이란 말을 처음 쓴 거가 보군요. 네. 그리고 아마 페이스북 안에서 아주 전에 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이제 배경이 좀 있는데요. 네 이제 파이썬 저기 나온 2021년 정도일 건데 제가 연도 저 기가 안 나네요. 네, 2021년 10월 7일인데. 네. 이때가 이제 사실 파이썬이 그 백엔드로 약간 인기를 얻다가 또 ML로 완전히 대세적 언어가 되던 시기인데 이제 모두가 파이썬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 멀티스레드가 안 돼서 ML 모델 트레이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을 뭐 하나만 트레이는 게 아니라 메타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병렬로 모델을 막 수천 개씩 막 띄워가지고 동시에 트레이닝을 해서 뭐 최종 모델 가는 막 이런 식의 프로세스가 내부가 갖춰져 있는데 요거 하려면 결국 동시성 문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프로세서로 되는데 이게 불편한 거죠. 스레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개선하려고 내부적으로도 막 개선해보고 그래서 샘 그로스가 소속이 페이스북 AI 리서치인데 거기서 만들어서 온 거죠. 근데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는 레퍼런스 카운트를 아토믹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현재 길 파이썬에는 오브젝트에 레퍼런스 카운트가 한 개만 기록이 되어 하나만 있어요. 이 전체 레퍼런스에 대한.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 바이어스 레퍼런스 카운트라는 기법이 나왔는데 이제 이 논문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한국 분이 썼거든요. 최지호 박사님이라고 지금 구글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그 개념을 하는 게 그 모든 언어에서 그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접근은 사실 대부분은 그걸 만든 스레드가 접근한다라는 그 가정을 하나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이 오브젝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 오브젝트가 소유하고 있는 레퍼런스에 대해서는 애가 그냥 아토믹 없이 바로 조작을 하고 누군가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으면은 쉐어드 레퍼런스 카운트라는 그 하나의 항목을 더 만들어가지고 그걸 거기는 아토믹하게 동시 조작을 하면은 멀티 스레드 상황에서도 사실 싱글 스레드 성능 저하가 많이 없이 그래서 많이 없이 한 10% 미만을 말하거든요. 네네. 많이 없이 우리가 구현할 수 있어라는 개념을 논문이 나왔고 그걸 기반으로 구현이 된. 왜냐하면 쉐어드 레퍼런스 카운트를 접근할 때만 아토믹하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쉐어드도 안 쓰고 그냥. 네, 그렇죠. 예. 네, 쉽게 설명하면.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또 쉐어드가 많이 되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있겠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디퍼드 레퍼런스 카운트라고 레퍼런스 실제 연산을 뒤로 밀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걸 두 개를 접목시켜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니까 되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저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파이썬 코어 팀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계속 정기 믿어버렸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C파이썬이 그 사이에 하필이면 또 페스터 C파이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싱글 스레드 성능 최적화를 되게 많이 하던 시기였는데 이 노길 프로젝트도 자체적으로 싱글 스레드 성능을 많이 최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A/B 테스트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게 저쪽도 최적화해서 저게 빨라진 결과면은 여기에 들어왔으면 느려질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가 이야기한 게 이걸 다 하나씩 분해해서 한번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한 2년 정도 계속 믿어버렸어요. 이게 왜 되고 그래서 막 어디까지 믿어버렸었냐면은 그 저희가 이제 녹일 되면 이제 프리스레딩이죠. 프리스레딩에서 그 말록 얼로케이터를 MS에서 만든 미말록이라는 얼로케이터를 쓰게 되거든요. 이제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든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너네 미말록이 어떤 개념이고 어떤 컨셉 돌아가는지 설명 좀 해줘 해서 1시간 강연 동안 듣고 약간 그런 과정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정식으로 프리스타일 미말록이라는 거는 제가 옛적에 배웠던 그 C의 M 얼록의 MS 버전인 건가요? 그렇죠, 네. 그 TC 말록, G 말록하고 미말록 있는 거거든요. 와. 네.
그래서 그 미말록을 뭐 쓰게 된 이유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거 너무 그럼 길어져서 네, 네. 넘어가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 2023년 더 저희가 그 이제 프리스레딩이라고 이제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 오, 네, 인정받은 거네요. 네 성능이 좋아진다. 좋아진다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스티어링 카운슬 현재 명확한 스탠스는 일단은 완전 정식은 아니고 우리가 실험적으로 가보고 이게 잘 될 것 같으면은 그냥 디폴트 구현도 바꿔 보는데 만약에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이건 언제든 롤백을 한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정식 구현체는 길이긴 한데 네. 그 프리스레딩 프로젝트도 같이 지금 병렬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면은 내가 써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실은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은 네, 그 UV를 쓰시면 되고요. 그 UV라고 파이썬 설치하는 툴이 있는데 아스트랄. 아스트랄에 거기서 그냥 파이썬 3.13t라고 하면은 뒤에 t가 붙거든요. 네. 그 프리스레딩 버전은 t를 붙이면 자동 설치가 되고요. 네. 이번 최신 버전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프리스레드. 네, 3.13호에 들어왔어요. 네, 네. 거기서도 뭘 해야 쓸 수 있는 거?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버전이 달라서 네. 설치를 따로 해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저는 사실 한 2년 된 거 같은데 2025년이니까 2023년 말에 이제 사실 이게 저는 파이썬 안 하지만 이제 뉴스에서 계속 보긴 하죠. 왜냐면 길이라는 거 자체가 꽤 큰 뉴스고 또 많이 트위터에서 사람들 떠드니까. 근데 약간 이제 그거를 이제 RC 버전처럼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여기 언어 스페이니까 내보내면 생태계도 이걸 사실 써야 이게 문제가 없는지를 아니까 이걸 내놔줘야 사실 효과를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내놓는 건 결정했던 것 같아요. 저도 히스토리는 다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이 이름을 이걸 노길리라고 할 거야? 뭐 예를 들어 3.1, 3.16 있으면 3.16 RC, 뭐 3.16 뭐 베타1 이렇게 해서 우리 설치하잖아요. 네. 근데 이 이름을 뭘로 할까? 노길, 뭐 길, 뭐 하는데 뭐 야 길이라고 하면 노길이라고 하면 누가 아니? 막 해서 막 그 대화를 엄청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아마 그때는 노길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한 1년 지나서 정식 출시되니까 프리스레디드라는 이 이름은 길이라는 이름을 굳이 다시 안 가져가려고 싶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 그 길 하면 그 노길 하면 약간 너무 길을 부정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한테 길도 없는 느낌, 길이 없는 느낌이 좀 들죠. 네, 그래서 노노 길 하면 예스 길인가 막 이러면서 막 저희 농담치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 프리스레딩으로 가자. 그게 이제 되게 의외인 좋겠다. 부분인데 사실 프리스레딩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우려는 그 2-3의 재림이었어요. 파이썬 2에서 3로 넘어갈 때 너무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이 프리스레딩이 아무리 파이썬 문법이 똑같이 돌아간다 해도 동작이 조금 바뀔 수밖에 없어요. 동시성 문제가 들어오죠. 그리고 더 명확한 거는 그 C API로 만든 거는 이 API 인터페이스가 같아도 이건 API 호환성이라고 하는데 API 호환성이 보장이 돼도 그 이진 호환성의 ABI 호환성이 보장이 되지 않거든요. 실제로 파이썬 오브젝트가 달라요. 이게 오브젝트의 C 구현이 달라서 이게 세그먼트 폴리스에 뻗을 거라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 라이브를 다시 빌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투투스랑 그게 상황이 다르지 않다가 이제 그 모두의 우려였는데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원하는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프리스레딩 한다니까 사람들 너도 나도 좋아가지고 우리 그 프리스레딩 바로 빌드하게 해줄게 막 그렇게 해서 다 만들기도 하고 또 사실 저 앞에서 말씀드린 샘 그로스라는 사람이 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프로젝트 매니징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휠도 자기가 다 빌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쓸만한 휠을 다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제한만 하지 않고 계속 참여해가지고 네. 했군요. 네. 그리고 본인이 약간 이미 다 구해놨지만 또 이걸 테스트 다 나와가지고 너희도 한번 참여해볼래? 해가지고 사람들 막 참여도 유도하고 그래서 약간 제가 항상 만날 때마다 넌 되게 훌륭한 시니어 매니저 엔지니어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 좀 여러 가지 좀 보고 배운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걸 되게 잘해가지고 참여를 시켜야 반대를 못 하니까. 그쵸. 그럴 수 있겠죠. 여기 듣는 분들이 있어서 아까 휠을 다 구워놨다고 하는데 휠을 구웠다는 게 무슨 얘기? 네 이게 이제 파이썬 그 라이브러리가 이제 배포가 되면은 이제 휠 단위로 이제 묶여져요. 이게 사실 zip 파일하고 똑같은데 그걸 이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나 이렇게 사실 ML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라이브러리를 다 미리 프리스레딩 전용으로 다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일단 그걸 써봐서 한번 맛을 좀 봐봐.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한 거고 그래서 지금 되게 반응이 좋아서 얼마 전에도 막 그 구글 잭스 팀에서도 패치 보내왔거든요. 잭스에서 빌드하려고 하는데 뭐 문제 있어서 고쳐줘야 돼. 한번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를 들어 지금 네네 떨어져도 될 것 같아요. 3.13 아까 T 버전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3.13 T 버전에서 돌리려면은 파이파이에 이제
해당 버전이 없으면은 안 들어가거나 빌드를 다시 한다는 거죠. 휠이 없으면 만약에 8P 8P. 네, 만약 소스 코드로 됐으면 다시 빌드를 다시 해야 될 거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빌드만 다시 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API가 좀 바뀐 부분이 있기 그러면 때문에. 이제 지원되는지도 사실 그 모듈에서 테스트 안 해주면은 갖다 쓸 수가 없게 된다는 상황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아, 네. 그런 문제도 있었고 실제로 그 파이피에서 그 프리스레딩에 대한 태그가 없었기 때문에 또 패키지 저장소에서 또 지원해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작업이 들어갔었죠. 이해했습니다. 저도 글 몇 개 봤는데 뭐 사실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기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아직도 좀 버그도 있고 사실 요거는 좋은데 요거 때문에 좀 딴 게 다시 느려지는 뭐 이런 상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많은 이렇게 벤치마크나 그런 글을 꽤 좀 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 상황은 어디까지 프리스레딩 되는 이게 성능이 올라왔다거나 뭐 아니면 언제쯤이면 실제로 써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네, 사실 3.13 버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 사용하러 나온 버전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 동작이 정확히 되나? 그러니까 파이썬의 언어가 정상적 동작이 되냐에 가깝긴 해서 그 싱글스의 성능이 상당히 느려요. 이제 이유가 좀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페스터 C 파이썬 프로젝트가 발표가 된 시점이 노길이 나온 시점보다 훨씬 뒤에요. 그래서 그 노길의 구현을 파이썬 3.13에 다 옮기기만 한 게 약간 3.13번 현재 상태고, 근데 싱글스레드 성능 최적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3.13에서 프리스레딩 성능은 한 그 길 대비 한 70%밖에 안 나와요. 30% 정도 느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제 돌려보시면 막 느리다 이렇게 인상 받으실 건데, 이제 3.11부터 그 페스터 C 파이썬에서 소개된 그 잠시만요. 잠깐, 그 바이트 코드 최적화기가 있는데 요거를 그 프리스레딩 버전에 맞춰서 호환시키는 버전, 지금 그거 개발 들어갔었고, 그래서 지금 거의 80% 90%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3.14 버전 쓸 때쯤 되면은 한 80% 정도 아마 성능 80에서 한 90%까지 끌어당긴 버전에서 한 3.14 버전 되면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페스터 파이썬 그 프로젝트가 꽤 성과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네. 과거 버전부터 시작해서 성능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노길이 나온 시점보다는 확실히 이제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프리스레딩 그 페스터 C 파이썬 만들었던 그 옵티마이저는 사실 길이 있다고 전제하고 썼기 때문에 네네. 애초에 되게 스레드 언세이프한 구현이었고. 그렇겠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길 얘기 재밌네요. 사실 시간 있으면 더 들어보고 싶은데 스티어링 카운실 얘기도 좀 들어야 돼서 네, 네.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좀 어떠세요? 뭔가 중요한 결정이 그동안 나온 거라든지. 사실 스튜던트 카운실이 된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아까 지금 코어에서 지금 스티어링으로 안 올라갔구나. 계시고 계셔서 어떻게 스티어링 카운실이 네. 되신 건지 그 일단은 얘기 좀. 스티어링 카운실을 좀 설명해 주셔야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를 할 거. 네. 그 스티어링 카운실은 그 이제 원래 귀도반 로썸이 그 BDFL이라고 그 자비로운 종신 독재자였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2016년쯤인가 제가 정확히 연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왈루스 오퍼레이터 때 엄청난 그 거의 키배를 하고 이 사람이 완전 지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저희도 친절하지 않은 방송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왈로스 오퍼레이터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 게, 뭐 나동님은 다 아시고 파이썬 관심 있어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파이썬만 하시는 분들만 네, 있진 않아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왈루스 오퍼레이터라고 그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 콜론이 있고 하이픈 이게 이퀄 들어가가지고 변수 선언 방식이 좀 하나 새로운 방식 추가가 됐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파이썬스러운지 안스러운지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고.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네. 하나 넣었는데 네, 그 오퍼레이터에 대한 찬반이 많았다. 참여 많았죠. 네. 그래서 귀도가 좀 지친 상태였고, 귀도는 반대파였나요? 아니 그러면? 귀도는 찬성이었죠. 찬성. 네. 그러면 그 전에 하나 궁금한 게 네. 지금 코어 멤버시잖아요. 네. 그럼 코어 멤버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그때까지는 이제 귀도 반 로썸이 다 정하는 거였나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고.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제 그 작은 이슈는 그냥 이슈 올리면 되는데, 네네. 그렇게 왈루스 오퍼레이터 나오거나 뭐 프리스레딩을 하는데 이러면 이제 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테크 문서 쓰듯이 탭을 작성을 하죠. PP 네. PEP 문서라는 게 있죠. 네. 그 파이썬에. PEP 승인을 사실 이제 귀도가 하고 있었죠. 파이썬 엔핸스드 프로포절인가요? 네, 맞아요. 네. 이넨스 프로포절. 근데 이제 그 역할을 이제 본인이 내려놓고 5명이 이제 분담해서 해라.
했던. PEP 새로운 PEP가 올라왔을 때 그거 승인하는 거는 이제 내가 안 할 거야. 네. 네, 뭐 그걸 포함 여러 가지. 그렇죠. 아. 그래서 BDFL로 하던 일들을 네. 네. 그래서 그거를 5명이 나눠서 해라가 나왔던 게 이제 파이썬 스티어링 카운실이라는 운영 체제고. 근데 그게 와이어러스 오퍼레이터 때문에 싸움을 하다가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고 그렇죠. 넘겼다. 네, 본인도 지쳤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네. 사실 한 20년, 30년 이미 하셔. 60 넘으시지 않았나요? 70? 자, 나이가 그 나이까지는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 그래요? 나이가 아마 60년대 초반생이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 뻘이거든요. 나이가. 그러니까 네. 나이가 꽤 되신 걸로 알아서 그렇죠. 힘드신 것 같아요. 힘들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걸 했고 그래서 첫 스티령까지 1기 하실 기도가 그래서 있어요. 왜냐면 아.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투표를 또 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1년씩 돌아가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5명을 임명할 수 있고 1년에 한 번씩 투표한다는 거 임기가 1년이고. 임기가 1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규정은 그 5명 중에서 같은 회사 사람이 3명 이상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실제로 한 꽤 오랜 기간 동안 구글 사람이 2명이었거든요. 근데 네. 구글 사람 3명이 되면은 이제 모든 안건을 구글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방지 그런 분들이 아니긴 하지만 그 말은 스티어링 카운실 안에서 다시 다수결로 그렇죠. 결정하나 보군요. 내부 토론을 하고 어쨌든 5명 중 3명이 같은 의견이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긴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약간 그 의도는 이야기하는데 이제 사람이 살아보면 난 페이스북 다닐 때 스티어링 카운실인데 구글로 이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상황. 그렇죠, 그렇죠. 수용하우실인데 갑자기 이제 3명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명이 나가야 돼요? 아니면 얘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근데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안 뽑는다는 건 알겠는데 네. 뽑은 다음에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이런 그쵸. 아니면 사실 또 이게 파이썬이 아직 그렇게 싸우진 않지만 옛날에 뭐 하둑 같은 거 할 때는 막 서로 그 과반수 차지하려고 막 싸움이 엄청 났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꼬실 수도 있죠. 왜냐면 뭐야 우리 구글에 나동이님 오면 우리가 그러니까 과반수인데? 당근에서 네. 우리가 오면 우리가 과반수 될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고 확 데려가 그쵸, 버릴 그쵸. 수도 있죠. 만약에 어, 그 돈이 관여된다면 음. 그래서 그냥 궁금했습니다. 네.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네. 않다. 네. 그런 역할이고 그러면 동희님이 그거에 뭔가 추천이 되신 건가요? 누군가의? 아니요, 다시 제 발로 나갔고요. 어, 네네. 아니, 선거처럼 이제 뭐 후보자 손 드세요 하면 이제 막 이렇게 손 드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스티어링 카운실 투표를 하면은 후보 기간을 한 1에서 2주 정도 좀 시간을 꽤 오래 줘요. 네. 근데 사람들이 보통 다들 마지막까지 눈치를 봐요. 그래서 한 12시간 마감 전에 갑자기 막 노미네이션 올라와요. 근데 이제 약간 저는 사실 그게 살짝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리고 그렇다 보면 또 원래 해야 될 사람이 자신 있게 못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한 5일 전에 와. 내가 되는 거 보기 싫으면은 나와라. 나오든지 나와라. 해가지고 한 처음에 2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2년을 보냈고 근데 아 예전에도 지원을 하셨었군요. 제가 한 4번인가 떨어졌을 아. 3번인가 4번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약간 궁금한 게 1년이 지나면 5명은 무조건 다 내려오고 자지대죠. 그러니까 연임도 돼요? 아니면 연임 됩니다. 연임 돼요? 그러면 연임 투표 따로 있고 물러난 자리만 이렇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5명이 다 내려오고 연임할 사람은 다시 다 후보로 나온 다음에 5명을 또 뽑는 거예요? 네, 후자입니다. 다시 내려 다시 다시 나와서. 하고. 네. 네, 이게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근데 연임이 좀 유리하긴 하겠네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믿음이 좀 있고 네. 또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중요하지 뭔가 그게 좀 훨씬 중요하고 또 행정업무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IC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안 하고 싶어하는 것도 좀 크죠. 그리고 이름도 많이 봤을 테고. 그쵸. 네, 새로 올라오신 사람보다는. 네. 그래도 1년에 한두 명씩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하고 있다가 한 2번 정도 나갔는데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도 좀 오. 들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럽이나 미국 쪽 중심의 개발자가 많다 보니까 제가 한 1, 2년 전부터는 이제 조금 아시아 쪽 지역에서 뭐 KR 한국에서도 하고 뭐 일본 가서도 하고 그 좀 지역 스프린트를 좀 했어요. 그래서 파이썬 코어 개발 좀 도와줄 수 있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인입에 대한 좀 파이썬 코어팀 필요성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 디버시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지역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분명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프리스레딩 프로젝트 많이 도와줬던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기는 해요. 사실 좀 오래된 건 좀 의외이긴 해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아, 그래요? 네네. 올해는 그런 것들이 좀 달라서 그 선정이 됐다. 아시아에 대한 어떤 배려와
프리스레딩의 기여도 덕분에. 네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진 거는 더 바빠지는 게 이게 뭐 배지 같은 거 안 주나요? 그래도 기념인데 약간 그러게. 뭐 이렇게 웰컴팩 이런 거라도 하나 주면 좋지 않나 싶. 근데 이제 일단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어쨌든 팹 리뷰를 좀 할 수 있고 아. 그 의사결정에 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동안 이제 파이썬이 필요했던 것들 이걸 조금 녹여볼 수 있겠죠. 그 물론 제가 한다고 전부 되진 않겠지만 이제 그 네네. 의견을 좀 반영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들어왔을 때 가장 처음 했던 펩 리뷰는 어떤 거였어요? 아직 그걸 제가 여기서 드릴 수가 없어요. 아직. 아. 그런 것도 되게. 저 그것도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펩 리뷰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리뷰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그 결과 통보는 이제 메일로 나가게 되죠. 아 그래요? 네. 좀 당연히 오픈 디스커션일 거라고 생각. 아, 그러게. 그 디스커션은 내부적으로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 결정을 어떻게 할 건가는 좀 스티링 카스 내부에서 좀 하고 나와요. 네. 옛날에 상처받고 그래서 약간 근데 바뀐 적 참. 그 펩 문서에 가보면 그 프로포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PR 올리듯이 제안을 누가 올리고 거기 댓글이 쭉 달리는 것 같던데 네. 그것도 그거가 토론의 과정 아니에요? 토론의 과정이긴 하죠. 하지만 네. 최종 결론은 SC가 한다. 아 그럼 그거는 공개된 토론인 거고 네. 비공개 토론이 있다. 네. 비공개 토론. 아. 그럼 스티어링 카운실에서 토론했던 내용은 그 자체는 공개는 안 되는 거군요. 안 됐지만 어쨌든 결과에는 반영이 어느 정도 돼서 나가겠죠. 그 왜 리젝을 했는지 왜 네. 받아들이게 됐는지. 뭐 결론은 요약을 하든지 뭐 해서 네. 나가는 거군요. 이게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음. 이제 대중적으로 원하는 그런 파이썬에 대한 체인지도 분명히 중요한데 네네. 이게 어쨌든 파이썬 언어 너무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이걸 하나 받았을 때 받는 사이드 이펙트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아. 그게 이제 이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네, 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의 좀 요구 사항과 좀 반하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금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뭐 정기 회의가 있어요? 네,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근데 이제 사정에 따라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싱크하게 이제 어신하게 남겨놓고 뭐 네. 녹화본을 주고 뭐 이런 건가요? 왜냐면 다른 사람의 논의를 궁금할 수도 있고 회의니까. 저희 내부 회의록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네. 그 저희 메신저가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 의견을 남겨놓죠. 네. 그리고 정말 이제 전부 5명이 있어야 되는 결정은 좀 미루죠 그런 근데 결정들을. 매일 회의하는 거 진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타임존이 좀 맞아요? 그러게 아, 주 1회면 맞아요. 주 1회면은 안 맞죠. 왜냐면 이제 지금 올해 스티어링 카운슬 멤버 되신 분이 한국 분, 유럽 분 저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또 심지어 PSF 내에서 또 파이썬 코어 팀에서 이제 재단 투자 받아서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만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분들 합치면 이제 시간대가 거의 혼돈이라서 그 어디 중간 잘 맞춰서 가죠. 네. 사실 미국, 아시아, 유럽 하면 못 모여요. 그렇죠. 네. 모일 수가 없어. 셋이 한 명은 포기해야 돼요. 최소한 둘은 되는데. 누가 포기해요 보통? 서로 돌아가면서 소개하는 거로 돌아가면서. 아. 약간 이제 저희가 그래요. 넌 나이트 퍼센트 되고 싶니? 모닝 퍼센트 되고 싶니? 이제 이야기 물어보고. 아 그래서 뭐 낮에 하는 경우는 이제 네. 사실 이제 어떤 부분은 그냥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그냥 시간 나신 경우는 양해 구해가지고 그냥 1시간 정도 회의 할게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저희 회사에서도 저 1시간만 자리 비울게요. 뭐 이런 거다고 뭐 크게 문제. 네. 그렇죠, 그렇죠. 뭐 매일 그런 거 아니까 뭐 네. 큰 문제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맞추는 것 같아요. 의사소통에 큰 지장은 없으신가요? 사실 왜냐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인도분, 유럽분 영어가 좀 다 다를 거라서 이게 저는 사실 그분들 말을 다 알아먹는데 그분들이 아마 제 말을 알아먹는 게 아, 힘드실 그래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시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제 의견을 내고 어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조금 훨씬 세거든요. 이런 의견을 내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그것들이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제 미리 안건 다 읽고 그다음에 좀 미리 좀 준비를 해가고 말을 하는데 도저히 못할 것 같다. 그럼 메신저에 이제 내가 말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남겨둘게. 읽어줘요 또 그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이 또 이제 좀 다양한 지역에서 오는 것들을 또 받아들이는 과정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또 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5명 안건은 뭐 안건 정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의장이라든가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네가 주제 모아서 그러니까 안건이란 건 어떻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제 저희끼리 모으죠 안건들을. 이제 펩 이제 보통 주로 펩 그리고 펩. 네, 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코어 스프린트라고 일주일에 스프린트 행사하는 게 있는데 이거 어디서 정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대대로 와요. 이 코어 팀 전체와 관련된 모든 행정사항은 그냥 저희한테 다 안건이 올라오고 거기서 급한 순서대로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하시고. 올라온다는 게 어떤 무슨 행정 처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메일링 그 그룹이나 이런 데서 막 수만 얘기가 있을 거 같잖아요.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거를 이제 다 가져가지는 못할 텐데 이제 스티어링 카운슬을 보다가 이거는 여기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으면 이제 서로 네. 올리면 뭐뭐 이번 주가 회의하고 이런. 네, 뭐 이런 안건은 우리 SC 논의에서 알려줄게라고 아, 올라오면은 저희 이슈 트래커가 있거든요. 이슈 트래커에서 보고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약간 데일리 스크럼, 위클리 스크럼이죠. 그래서 스크럼 하듯이 모여가지고 이번 주 이거 논의할까 해가지고 뭐 다음 주까지 팸 4개 읽어오기 막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스티어링 카운실 대신 이후에 네. 그 파이콘에서 그분들 만나신 적 있으세요? 아니죠. 이제 이제 올해 처음 되니까. 오래됐으니까. 네. 올해 파이콘도 열리긴 한단 말이에요. US가 아니더라도 아직 지역별로.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뭐 2주 그런 데서 혹시 모이나 해서. 저희가 이제 정식 모이는 자리는 보통 파이콘 US. US. 네. 그리고 이제 유로 파이썬은 좀 많이 모이는. 근데 이건 오피셜까지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제 거주지가 이제 미국 아니면 유럽이면은 모이긴 쉽긴 하죠. 아, 요번에 한국으로 다 초대하시죠. 그 많은 비행값을. 스티어링 카운슬끼리 모이는 그건 없나 보군요. 네네. 근데 이게 사람이 결국 모이면 약간의 그 라포 형성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결국 그쵸. 모든 일을 네. 하려면 뭐 그런 게 있나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1월 첫 주에는 사실 다 물론 전에도 처음 본 사람은 아니죠. 네. 예, 원래도 조금은 있었겠지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바로 업무 시작. 이제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하죠 저희끼리. 네. 막 이번에 뭐 기타를 새로 샀는데 나 기타 보여줄게. 막 음악 연주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막 밴드 하시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밴드 음악 보여줘. 저도 얼마 전에 카메라 샀는데 폴라로이드 카메라 그거 보여주면서 야 샀는데 미국에 어떻게 들고 갈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알려줘. 막 이런 스몰 토크 좀 하다가 이제 일하죠. 사람 사는 세상이군요. 거기도. 똑같아요. 네. 재밌네요. 근데 엄청 바쁠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뭐 업무하시고 집에 가시면 사실 그거 또 이제 아직 이제 익숙해지기도 전이니까 그거 다 챙기고 하느라 거의 뭐 네. 쉴 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사실 이제 매니저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그쪽 세계 매니저시죠? 그렇죠. 코드 리뷰 한번 하고 그다음 문서 읽고 그러면 코드 작성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극단으로 줄긴 했어요. 근데 또 이게 또 뭐 오픈 소스 활동이긴 하지만 또 이거 언젠가는 저는 커리어에서 한 번은 겪어야 될 문제라 생각을 하긴 하면서 미리 조금 좋은 경험한다 생각을 해서 좀 재밌게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이게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는 좀 재밌게 한번 해보자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스티어링 카운실 경험담 중에 베네딕트 트란이라는 분에 대한 프로모 네. 투표 얘기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게 이제 제가 적어놓은 이유가 이제 그 스티어링 카운슬 이제 멤버들 역할 중 하나가 아까 그 코어 개발자가 투표가 되면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SC에서 비토를 할 수가 있어요. 거부권. 그렇죠. 네, 거부권이 요즘 이해하기 쉬운 거부권. 거부권. 그렇죠. 네, 예민한데 거부권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거부권은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시행된 적은 거의 없긴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근데 어쨌든 있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일이 많은 게 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공식 SC 이름으로 공식으로 뭔가 어나운스먼트 할 때 제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마 저 건이 처음일 거예요. 저분이 저분을 이제 코어 개발자로 임명한 걸 우리 비토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저 올리는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되는 네. 거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절차가 진행이 돼요. 선언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분위기상 약간 그건 모르시겠구나. SC 안에서 그런 논의가 치열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들으셨나요? 저는 아이는 없어요. 네. 대부분 약간 코어 개발자까지 투표가 올라갔을 정도면은 사실 그 선에서 대부분 끝나요. 네. 예를 들면 나는 이 친구가 이래서 싫다. 이래서 안 된다 생각한다. 네네. 네. 그렇군요. 그 아래 적어주신 건 뭐예요? 2025년 코어 데브 스프린트?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이제 제가 항상 주변에 약을 팔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는 X86의 시대가 저물고 ARM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ARM이 여러 가지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회사 ARM ARM이라고 하드웨어 회사죠. 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이분들은 결국 자기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가 무조건 빨리 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 AWS 그라비톤이 올라가 있든 어디 클라우드에 ARM 장비를 올려하면은 그 사람들 쓸 거 아니에요. 납품도 많이 할 거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파이썬 이제 ARM에서도 올해는 이제 이 코어 스프린트가 그래서 좀 약간 파이썬계의 그 월드컵 같은 느낌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느낌이에요. 서로 개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개최할 때
자기네 회사에서 하고 싶어하고 할 때가 조건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비행기 티켓 우리 내줄게, 숙소 우리 내줄게, 우리 하게 해줘. 그래서 재작년에는 블룸버그, 그 전년에 구글, 이제 올해 메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암이거든요. 이제 그게 근데 이유가 있어요. 메타는 아시겠지만 프리스레딩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거기 어쨌든 기여를 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암은 이제 올해 이제 암 최저가를 좀 빨리 하고 싶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건이 올라왔고, 저것도 최종 컨펌은 결국은 SC에서 하게 돼요. SC에서. 네. 오늘 여기 저 코어 데브 스프린트 댓글 보니까 귀도 반누수도 댓글 달았네요. 오. 아, 네. 누가 캠브리지 산다고. 네. 아직도 저 댓글에서 활동하시는군요. 사실 활동은 네, 귀도는 현역이고요. 그래. 네. 지금 그냥 IC로 간 거죠, 그냥 코어 멤버. IC면서 이제 실세 네. 이게 이제 사실 귀도는 그 백엔드나 최적화 관련된 거는 이렇게 많이 의견을 내지 않는 편이긴 한데 여전히 문법, 파서 거의 막 이런 거 새로 구하는 거는 좀 의견이 좀 많이 하시고 사실 되게,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쪽 계열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도발일 수 있는데 그 다른 그 프로그램 언어 업계에서는 아마 귀도가 그쪽 분야는 거의 탑일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새로 구한 파서가 거의 그쪽에 거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 최신 기술일 경우가 좀 많고, 네. 그래서 굳이 귀도가 제안한 거를 또 거절할 이유가 없는. 네. 그래서 막 저분은 막 겨울 심심해서 휴가 때 새 파서 짰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들어간 게 팩파서라고 해서 그게 들어오고 패턴 매칭 들어갔거든요. 네. 패턴 매칭. 네. 이야. 여전히 현역이시다. 네. 그 지금 백원아님이 또 PSF 이사로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분들과 스티어링 카운실의 관계는 서로 좀 견제하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서로 협력하는 관계인가요? 저는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사람 생각 다르기 때문에. 네. 사람 생각 다르니까. 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뭐 어디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서로 교류는 없어요? 교류가 있죠. 있어요. 네네. 오. 뭐 예를 들면 뭐 COC 관련된거나 뭐 파이콘에서의 COC. 예, 뭐 COC 관련된거나 뭐 아니면은 그 결국 파이콘 US에 가면 행사를 참여하잖아요. 네. 뭐 참가비 이거 버짓을 어떻게 할당할 건가 코어 개발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분명 PSF랑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디렉터들도 이야기가 분명 끼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 약간 페이 같은 것도 나오나요? 이거 뭐 비밀인지 모르겠는데 코어 멤버나 이제 어떤 레벨 생각, 사실 저는 제 모든 시간을 쓰면 사실 돈을 못 줘서 그렇지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뭐 공개된 이야기에서 저는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없어요. 없는데 네. 그 디벨로퍼 인 레지던스라고 그 PSF에 소속돼서 일하시는 개발자들이 있어요. 네. 네, 이분들은 그 정확히 메타나 블룸버그가 실제 돈을 투자를 했어요. 이분들 우리 몇 년간 투자할 테니까 고용을 해라. 그래서 메타 때려치시고 그냥 그거 하고 계신 분이 있고 소속이 PSF인 거예요? 소속이 PSF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페이를 받죠. 어느 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사실 다 페이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봉사로 그냥. 네. 그럼 혹시 뭔가 파이콘은 발표자도 티켓을 사고 온다 뭐 이런 어떤 그게 있는데 네. 전통이 있는데 파이콘 올 때. 네. 코어나 스티어링 카운실조차도 다 평등하게 티켓과 모든 숙소와 네, 그 트래블 그랜트라고 네. 그 파이콘 US에서 정식으로 그 제공해주는 펀딩이 있어요. 네. 그걸 신청해주면은 그 지원금이 나오는 편이긴 하죠. 주로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이나 뭐 학생분들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 아니었나요? 이게 한국하고 조금 달라 이게요. 이게 파이콘 US는 이름만 US고 사실은 전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버짓이 따로 있고 국내 도메스틱 버짓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원금이 있다. 그리고 네. 아마 대부분 파이썬 코어 개발자들은 그 혜택을 받고 있을 거예요. 네. 아닌 분들도 있어요. 회사 펀딩 받고 오신 분들은 네. 재단 돈 쓰지 말고 그냥 우리 돈 쓸게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뭐 회사에서 보내주는 회사도 꽤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활동 그냥 의지만 좀 있다고 해서 활동할 만한 게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게요. 네. 시간이 엄청 시간과 노력이 너무 훌륭한 분을 모신 것 같아요. 이 열정을 그래요? 유지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이 뭐 대단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되게 지금 깊숙이 관여를 하게 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조그만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사실 저도 좀 갖다 쓰는 쪽에 가깝지 뭐 기여를 하거나 이제 오픈 소스 된 걸 운영하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동기로 그렇게 좀 가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동희님은 어떤 동기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가시고 앞으로 계속 하려고 생각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약간 일종의 도파민이긴 하죠 사실은요. 내가 이제 고친 코드가 많은 사람들 영향 끼칠 수 있다. 이 짜릿함이 좀 있긴 하죠. 그게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안 되면 되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과정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오픈 소스 기여가 그렇게 대단한 그러니까 당연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개인 시간을 써야 되는 임에도 불구하지만 그 일 자체가 엄청 대단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그걸 실제 내가 할 생각이 있냐 정도 생각이고 실제로 미국 파이콘 US를 가면은 오시는 분들이 그냥 기여하세요. 되게 쉽게. 그래서 저는 여기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너무 겁먹지 말아라. 그냥 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의지와 시간의 문제다. 왜냐면 저는 사실 한국에 계신 개발자들 실력이 되게 좋다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미국에 계신 개발 실력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실력이 안 좋진 않고 다만 그런 문화의 경험이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주로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두려움 이게 좀 크다 생각하지 실제로는 그냥 하시면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너무 쫄지 말고 해봐라 라고 해봐라. 항상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뭐 본격적으로 한지도 되게 오래 되셨는데 한 그래도 한 6, 7년은 열심히 하신 것 됐는데 사실 모든 사람은 이제 기복이란 게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좀 상처 주는 말 하는 사람도 아마 코어 멤버에도 그런 약간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어도 억양 자체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있잖아요. 사실 지치기도 하고 내가 와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내가 이걸 해야 돼? 막 이런 생각. 근데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이렇게 중간 꽤 시간이 기니까 근데 뭐 있을 수도 있었는데 뭐 다 기억을 하고 있진 않고요. 그런 거 네. 크게 막 이렇게 네. 하는 성격은 아니시고. 그리고 제가 중에 영어를 잘 못해서 네. 예, 뭐 어떤 의도가 아니지 잘하실 것 같은데. 예, 그건 잘 없는데 이제 물론 이제 기복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슬럼프도 있고 뭐 패치를 뭐 보내다가 어느 한 기간에 못 보내고 근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그런 슬럼프가 왔을 때는 제일 좋은 건 내려놓고 쉬는 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방학 즐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트위스트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나 이제 오픈 소스 브레이크 할 거야. 근데 사실 파이썬 코어 개발자들이 실제로 방학을 해요. 나 2달 동안은 쉬는 거 중요해. 브레이크 할 거야. 한 2달씩 연락하지 마.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요즘 그거 좀 즐기고 있긴 하고 어차피 그 안 되는 시기에는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좀 내려놓고 그 사이에 좀 평소에 못 읽어서 논문을 좀 읽다든지 뭐 트렌드 쫓아가 이게 잘 쉬는데요? 거기 너무 몰입하면 안 된다. 네. 너무 몰입했더니 논문이나 좀 읽어야 바빠서 못 읽었다. 그렇죠. 내가 의지가 부족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오픈 소스 기여에 대한 약간 전반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오픈 소스 기여가 약간 블록체인 그 채굴하고 비슷한 생각을 해요. 이게 채굴 난이도 점점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점점 성장을 할수록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점점 줄어드는 건 솔직히 사실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 오픈 소스 기여 관심 있으신 분들 사실 제일 추천은 신생 프로젝트 제일 추천을 많이 하긴 해요. 새로운 프로젝트. 네. 새로운 프로젝트거나 아니면은 뭐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를 클론한 프로젝트를 그냥 실제 기여를 해보고 그러면 되게 초반 단계에 할 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뭔가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클론한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면은 내가 원래 원류 프로젝트를 좀 이해하게 되니까 내가 그게 좀 쌓이면 원류로 돌아가서 기여를 해볼 수 있고 저는 이 과정을 조금 즐기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은 좀 여유를 가져라. 어쨌든 이게 오픈 소스여도 결국 회사랑 차이가 없어요. 결국 코드를 짜고 이슈를 따라 똑같잖아요. 이게 오픈 소스 다 빼고 돈을 안 받는다 빼고. 네. 그러면 회사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보통 시간이 걸린다 보거든요. 모든 일에 적응하는 데는. 근데 8시간을 붙어서 하는데도 시간이 그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이 그 쉬는 시간에 하는 게 오래 걸린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당연하다. 대신에 오래 지치지 좀 열정 잃지 말고 좀 오랫동안 좀 지속적으로 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면 이야기 드리고 싶긴 해요. 동희님은 뭐 파이썬에서 좋아하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있으세요? 전 다 좋아하기는 해요. 다 좋아하세요? 네. 그 예전에 저희 루비 레일즈 개발자분들 모셨을 때 레일즈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스타트업부터 IPO까지 이런 얘기들을 멋지게 해주셨거든요. 네. 동희님한테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저희는 장고죠. 네. 장고? 네. 장고는 그러면 장고도 스타트업부터 IPO까지인가요? 인스타그램이 있었으니까. 네. 인스타그램이 있었으니까. 네, 인수합병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인수합병이 가능하다. 네. 인수합병이 가능한 언어. 장과 파이썬. 그렇군요. 네. 파이썬이 진짜 대단한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한국 파이썬도 사실 그 운영진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잘 정비돼 있잖아요. 그죠. 네, 뭐 파이썬이라는 코드 자체가 이제 오래될수록 사실 고인물들이 많아지고 좀 사실
새롭게 들어가는 분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전에 그런 단계별로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파이썬이 그런 거 잘 나가니까 그렇게 고정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쵸. 왜냐면 지금 그쵸. 저번 주에 저희 얘기했었나요? 파이썬이 지금 GitHub 1위 언어 티오베 아, 일이- 네 이번에 티오베였나요? 티오베 티오베 GitHub 말고 작년 GitHub. 기톱 유니버스, 그러니까 기톱 그 뭐죠 무슨 프로젝트? 유니버스인데 걔네가 기톱에서 그 개발 상태를 분석해서 매 1년마다 내놓는 옥토버스 네, 네. 옥토버스 리포트에서 처음으로 파이썬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음. 자바스크립트가 떨어지고 파이썬이 올라왔죠. 이제 ML과 AI 탓이기도 하고 또 자바스크립트 좋아하시는 분은 아 이게 자바스크립트하고 또 타입스크립트는 같은 건데 나눠 먹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1위를 못 티오베도 나오고 계속 그러니까요. 1위네요. 2024년부터 계속 티오베도 1위예요. 네. 계속 1위네요. 네. 2025년도 1위로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을 1위를 했네. 지금 약간 가장 인기 있는 언어의 초정점에 있는 분을 모시고 이렇게 하면 좋아할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그 네. 분을 모시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 이제 뭐 미국까지 가긴 좀 어렵다 하면은 사실 파이콘 KR도 요즘 뭐 음. 스프린트 준비하고 있고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그 파이썬 오픈 소스 쪽에 메인테인 하시는 분들 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스프린트 오거나이징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KR 스프린트를 오시던지 아니면은 그 영근님, 스카리님이 이제 스프린트 서울도 운영하시거든요. 네. 거기에도 오시면은 이제 도와주실 분들 좀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저도 원래 같이 했었지만 그렇죠. 또 동희님도 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파이썬 아, KR 네. 가면. 아, 네네. 그렇죠. 저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썬 그런 게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문화나 파이썬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유가 된다. 면 내가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가 된다 하면은 뭐 미국도 좋던데 뭐 일본도 가보시고 뭐 타이완도 가보시고 하면은 그 지역 테크 회사들이 의외로 한국 회사랑 또 비슷해요. 이게 필요한 것들이 그러면 또 그런 공통된 관심도 얻고 그러면 또 거기서 모여가지고 뭔가 만들어 볼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얼마 생각한 이거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언어들도 네. 뭐 루비 같은 거. 네. 또 백원한 이사님, PSF의 백원한 이사님이 댓글창에 남겨주셨는데 지금 파이콘 US 가실 분들 모집하고 있잖아요. 아 네. 거기 가는 게 또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지금 미리 예약을 하면 언제고 어디서 하나요? 그 잘 모르겠는데 백원한 이사님이 써주시지 않을까 아직 계시다면. 쌀 것 같은데요. 그 아마 그 비용이 사실 그렇게 싸진 않고요. 그러니까 싸지 않다가 이제 사람마다 기준 다르니까 싸지 않다는 표현을 쓴 건데, 근데 그 파이콘 US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트래블 그랜트가 있고 그게 아마 첫 참가자일수록 그 그랜트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높긴 하거든요. 아, 네. 이게 한 한국 돈으로 $2,000 정도 지원금이 나와요. 그러면 아마 비행기 값하고 아마 그 숙소가 또 파이콘 US는 디스카운트 들어가는 상태로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4성급 호텔이 한 1박에 한 20에 30 정도? 싸진 않죠. 근데 그걸 보통 룸을 쉐어 했었으니까 그러면 대충 거기서 대부분 충당이 되긴 해요. 저도 사실 거기서 충당을 해서 쓰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뭐 무조건 가라 이렇게 해야지 내가 좀 여유가 된다. 아니면 미국 한번 놀러 가볼까 하면은 해봐야 되고 특히나 올해는 피츠버그 사는데 내년에는 LA에서요. 그 롱비치라고 롱비치 사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또 직항이어가지고 아마 조금 비행기 편도 좀 쌀 거고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놀러 갈 거리도 많으니까 그때 한번 또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펜실베니아가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기 쉽진 않겠네요. 저 뉴욕에서 뉴욕이랑 워싱턴 사이에 뉴욕이랑 워싱턴 사이. 네, 뉴욕에서 좀 왼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펜실베니아. 근데 거기 있으면은 더더욱이 먼데 경유해서 가면은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힘든 얘기 자꾸 하지 말고요. 지금 보내야 된다. 죄송합니다. 되게 아마 직항은 없을 가능성이 있고 뉴욕으로 네, 직항 없을 것 같아요. 그러거나 네, 한번 갈아타야 돼요. 17시간 정도 걸리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구나. 네. 그래. 파이콘 자체는 $450. 개인은 그러네. 그러네. 네, 그리고 트래블 그랜트 하면은 생각보다 더 불러줘요. 싸다. 예상 비용을 지금 그 디스코드 파이썬 코리아 디스코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원정단을 모집하고 계시는데 예상 비용이 5일 기준으로 약 $2,700. 항공, 룸, 티켓 다 포함해서. $2,700면 지금 환율이 좀 올라서 한 환율이- 350? 350. 2,700, 400 정도, 400 정도. 400? 4박 5일? 네, 4박 5일. 4박 5일 완전 강행. 4일 기준으로 바뀌었어. 아까 5일 완전 아니다. 5일이다. 밑에 네. 완, 5일 기준. 그러니까 완전 강행군이네요. 4박 5일 피츠버그. 그리고 메인 컨퍼런스 자체는 5월 16일부터 18일인데
이제 US 자체 행사들이 더 있으니까 그런 맞아요. 거 포함하면 14일부터 22일까지. 아 근데 그러면은 파이콘은 3일 동안 풀로 채워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약간 컨퍼런스일 때는 다 풀로 할 거예요. 네. 그 전에는 뭐 스프린트도 있고 네. 후에 하기도 하고 뭐 네. 다양한 그러니까 행사들이 있죠. 3일 안에 뭐 그런 게 포함된 게 아니라 네, 네. 이제 앞뒤로 또 추가된다. 네. 네, 맞아요. 여기 그긴 하네요. 메인 네. 컨퍼런스는 16부터 18이고 네. 튜토리얼이 14, 15에 있고 맞아요. 스프린트는 19부터 22까지 아이고, 앞뒤로 이렇게 네. 그리고 파이썬 코어 팀은 또 그 메인 행사 전에 또 3일 중에 그 랭귀지 서밋이라고 또 하루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에서 2주 가까이 있긴 해야 돼요. 그렇군요. 동희님도 그럼 그때 2주 동안 가시는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거의 2시간 가량 이렇게 또 파이썬에 2시간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언어다 보니까 이제 모셨는데 또 다른 분들도 되게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약간 뿌듯하고 게스트를 먼저 이제 또 제안도 주시고 저희가 사실 게스트 모시기가 항상 좀 드리는 게 없으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제안도 먼저 주시고 너무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저희 너무 좋네요. 네. 오늘 긴 시간 얘기해 주시고 또 이제 긴장된다고 아까 막 방송 전에 엄청 얘기하셨는데 해보시니까 소감 어떠신가요? 사실 아직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고요. 네. 말씀 잘하셨는데. 네, 그래서 약간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또 약간 좀 이런 거 좀 들으시면서 또 새로운 자극 받고 또 저와 다른 또 새로운 도전 하시는 분들 또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동희님을 보면서 또 이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는 분들이 또 많이 네.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아, 네. 파이썬 기여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분들도 더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너무 재밌게 얘기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저런 잘 게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뭐 스트리밍 카운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 알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네. 누가 만들어 주나 보지 왜 내 버그 안 고쳐줘? 막 이 생각이 더 많이. 그리고 얘기해보고 싶어도 약간 영어로 초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축복이지 않나? 그렇죠. 우리한테는 엄청난 네. 축복이죠. 네. 긴 시간 얘기해주신 동희님 감사하고요. 네,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신 분들도 모두 고맙습니다. 네.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